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 뭐 시진핑이랑 트럼프의 또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026년 5월 14일 드디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서로 이제 9년 만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9년 만의 만남. 야, 화면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그 화면 봤어요? 뭐 이따가 저도 보여드릴 테지만 화면만 보면 아주 평화롭고 레드 카펫 깔리고 의장대 서 있고 두 정상들끼리 웃으면서 그 다음에 트럼프랑 시진핑은 또 이제 만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수할 때 뭐 트럼프도 막 그렇게 확 끌어당기지 않았고, 하지만 그건 있었어. 시진핑은 약간 좀 시진핑은 혹시 트럼프가 끌어당길까봐 약간 좀 이렇게 중심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살짝. 이따 그것도 화면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두 정상은 웃으면서 악수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회담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뭐 회담 안에서 그 공개된 내용 중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이랑 오래 안 사이고 사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트럼프 스타일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적수가 아니라 이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과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걸 계속 이제 트럼프한테 어필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게, 중국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우리 함께 잘 나가자 하면서 뒤에서는 뭐해?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쪽을 무너뜨릴 그거를 작은 동작들을 뒤에서 하고 있어. 비겁한 짓들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만남을 보면 둘이 서로 웃고 있고 뭐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죠, 그죠? 하지만 요번에 해결해야 될 의제들과 오고 간 이야기들이 가볍게 주고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굴복을 시킬까, 서로 지금 마음속에 지금 장난 아닐 거야. 자, 일단 트럼프가 가지고 간 얘기들은 무역, 미국산 소고기,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이게 뭐냐? 중국 시장 개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란 전쟁, 그 다음에 AI 반도체 문제, 그 다음에 시진핑이 꺼내고 있는 문제는 뭐야? 대만 문제. 야, 이거 대만 문제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만 문제에서는 우리가 같은 입장을 보였으면 한다. 이거는 중국이 어느 나라, 어느 정상들과도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아니면 정상회담을 할 때 다 꺼내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일단 대한민국이 대통령 그걸 시원하게 인정해 줬죠. 대만 당연히 중국 거지. 쉐쉐 이랬죠, 그죠?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아마. 아무튼 이제 시진핑도 트럼프한테 그거를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각자 원하는 걸 이제 카드를 지금 이제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이 카드가 숨겨져 있는 카드들이 아니에요.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이 마지막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카드가 이미 다 까져 있어. 투명해요. 숨겨져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요번에 어떤 얘기가 오갈 거다. 그 얘기가 이제 다 나와 있고, 미국은 중국한테 원하는 게 이제 시장 열고, 이란 문제 협조하고, 미국 기업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들이 대부분 그 밑에 그 멕시코나 쿠바 이런 데서 그쪽에서 이제 밀수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콜롬비아라든지 그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쪽이 마약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이, 마약을 만들려면 그런 재료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출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의 문제는 이거는 중국 문제인데, 근데 중국은 참 잘하는 그런 짓거리가 뭐냐면, 분명히 지들이 배후야. 지들이 배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꺼내들면 우리는 안 그랬어. 야,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마약을 수출하지 않았다니까. 우린 다른 물건을 수출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수출할 때 걔네들이 그걸 마약을 만들 줄 우린 몰랐지. 이 지랄을 진짜 잘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게 펜타닐이잖아, 펜타닐. 이런 것도 요번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완전 그냥 이제 단판을 지으러 간 거니까. 근데 진짜 요번 회담은 말 그대로 누가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 근데 지금 까놓은 카드만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동안 미국이 이 카드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여기저기 오가면서 많은 일을 했고, 자, 그 중에서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미국 트럼프가 도착한 후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이거는 시작이 된 거야.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 언론에는 또 이걸 안 다뤄. 뭔가 미국이 뭔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는 게 뭐 한국 언론한테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 봐.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 트럼프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아이들 트럼프와 남자들, 그 남자들이라고 하면 뭐 이제 일론 머스크, 뭐 젠슨 황을 비롯하여 그 밑에 수많은 정치가들, 기업가들, 뭐 금융인들 엄청 많잖아. 요번에 다 갔어요. 팀 쿡까지 갔어. 요번에 다 갔어. 그런데 그 가기 전부터 일단 미국이 중국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C-17 전략 수송기입니다. C-17 전략 수송기를 여러 대를 어느 정도의 물자를 보냈느냐? 중국으로 500톤의 물자를 싣고 중국으로 일단 넣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사 못 봤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어느 정도 한국 기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측 가능한 건데, 그 전부터 처음 듣는, 이거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봐봐, 한국에는 이게 기사로 안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맞아요. 트럼프의 전용 차량, 트럼프의 그 장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똑같이 이렇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쓰는 장비들, 어마어마한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요원들이 장비들, 어마어마한 그 물자들을 이미 다 보냈어. 트럼프가 또 써야 하는 물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백악관을 옮겨놓은 수준. 이미 이거는 기사화로 많이 나왔어요. 아, 도대체 뭘 싣길래 500톤이나 실어 나느냐? 미국이 보통 어느 나라 갈 때, 물론 뭐 미국이 이런 물자들을 많이 실어 갑니다. 근데 요번이 역대급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대부분 국가 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실상 주최국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요. 경호 업무의 주체도 기본적으로 주최국이 담당을 해. 하지만 미국은 예외예요. 특히 미국이 중국 같은 요런 나라를 갈 때는. 일단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나 항상 그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안전 장비? 안전 장치들을 어디를 가든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어느 정도 친하냐, 동맹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에 가면 물론 경호 수준 이런 것도 완전 달라져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게 2017년이에요. 그때 당시 미중 관계는 아직 비교적 뭐라 해야 될까, 뭐 좀 완화된 상태?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중국으로 갈 때는 C-17 수송기 2대 분량만 갔어요. 2대 물자만 가지고 갔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는 3배가 갔어요. C-17 수송기 6대가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이것도 따로 2대가 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에어포스 1이라고 하면 그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한 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 요번에 알았어. 에어포스 1이 2대래. 747-200B를 개조한 2대의 항공기래. 그 둘 다 에어포스 1인데 한 개는 28000과 한 개는 29000, 이 2대가 있대. 그것도 같이 갔어. 에어포스 1 2대 따로야. 야, 이 정도면 왠지 뭐 중국에서, 그냥 중국 자체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해도 이 정도 장비와 병력이면 그 뚫고 나올 것 같지 않아? 에어포스 1 2대 C-17 수송기에 실린 물자는 별도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일단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가 타는 그 차량 비스트라고 불리는 방탄 리무진이죠. 근데 뭐 이 차는 워낙 많이 유튜브에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이 차에 대한 리뷰를 보면 그냥 이거를 방탄 차량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수식어가 너무 부족하대. 거의 그냥 육군 1호기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의 무게는 거의 10톤에 가깝고, 오늘날 세계의 경전차가 보통 20톤인데 이게 1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10톤이지만 매우 첨단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호력은 뭐 일반 경전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대전차 로켓의 정면 공격까지도 버틸 수 있는, 문 두께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두께가 일단 8인치, 그리고 차량의 하부도 특수 보강 처리가 되어 있어 일반 지뢰를 밟아도 정상 주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정도. 심지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차량 바닥이 찢어지지 않고 안에 탄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완전한 생명 유지 장비와 소형 생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가지고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핵 방사능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뭐 그냥 싣고 다니니까 이 비스트 차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미국의 유튜버들이 이 차에 대해서 따로 방송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난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도 장면이 있었잖아요.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나라 정상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젊은 정상에 들어가는 친구잖아요. 그죠? 걔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이 차 뭐냐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 장면도 다 찍혔어. 트럼프가 직접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구경해보라고 이렇다고 그 보여준 장면도 옛날에 방송으로 나갔었고, 아무튼 그런 차를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수송기랑 함께 온 거는 대통령 전용 차량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밀착 경호원들, 그리고 비밀 경호국의 차량도 검은색 방탄 SUV, 그리고 비밀 경호국의 후방 지원 차량은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와 함께 온 경호팀은 규모가 특히 크대요. 그러니까 장비들도 당연히 훨씬 많아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차량과 그 다음에 경호 장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자기들만이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뭐 무기든 간에 뭐든 간에. 그 외에 중요한 거는 통신 장비. 중국이 또 뭘 잘합니까? 중국은 진짜 모든 걸 도청을 해요. 중국에 가는 그 외교 하는 사람들, 뭐 기업가가 가든 뭐 누가 가든 간에 중국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도청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차단해버리기 위한 그런 장비까지도 싹 다 가져갑니다. 목적이 뭐냐? 당연히 트럼프가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게 호텔 스위트룸이든 어디든 간에 트럼프가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게 그냥 백악관이나 펜타곤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 그리고 극비의 업무도 보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미군 배치를 실시간으로 지휘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통신 장비라고 합니다. 도청을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백악관을 옮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악관이 그냥 화이트하우스가 아니잖아. 그냥 집만 있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게 아니잖아. 그 백악관을 위해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경호 인력과 얼마나 많은 대통령 직무를 지원하는 서브 그런 기계들 장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가면 위챗 써야 되지 않냐고요? 그치. 중국 가면 이제 보통 일반인이 중국 가면 해외랑 이렇게 톡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가면 웬만한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목통이잖아. 라인이라든지 그래서 위챗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마 트럼프가 거기 가서 위챗을 깔고 자빠져 있을까? 하지만 드립은 웃겼어. 상상되지 않아? What is WeChat? 야, 트럼프가 What is WeChat? Feed number. 막 이러면서 위챗 깔고 있는 거 존나 웃기다. 아무튼 그런 거 깔 필요 없이 트럼프는 통신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이게 해외에서는 큰 기사가 떴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가십거리가 아니야. 트럼프가 대단해 이런 가십거리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이사 수준의 장비 동원 이 자체가 트럼프 시진핑 회담 분위기를 아예 이거 여기서부터 기선제압 들어가는 거야. 트럼프 경호 수준은 이번에 어느 정도냐면 거의 진짜 약간 대놓고 과시할 정도로 높았대. 거의 래퍼야. 래퍼가 대놓고 돈 자랑하듯이 뭐 체인이고 자동차고 명차고 그냥 대놓고 과시하잖아. 그 정도 급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과시야. 일종의 위협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부터 이런 화려한 연출을 좋아하지만 근데 거기 맞서는 누구? 시진핑. 시진핑도 그걸 좋아하죠. 하지만 시진핑도 그걸 좋아하는 거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잖아. 체면이 죽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부터 일단 한 수 꺾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저 체면부터 누르고 들어가자. 그 누가 역사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많은 자기들만의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겠어. 거의 트럼프가 최초일 겁니다. 그냥 대놓고 야 봐라. 내가 몸에 두르고 다니는 이 안전 장치들이 이게 미국의 경제력이고 과학 기술력이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네가 반미를 하겠다고? 네가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해? 추월을 하겠다고? 그럼 한번 해보든가. 네가 보고 있는 이게 격차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 신호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누가 천조국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 이제 천조국에서 2천조국으로 변했어요. 이제 국방비 2천조라며. 여기저기 무슨
뭐 미사일 뭐 생산량 이런 거 다 늘리고 해가지고 이제 2,000조래. 천조국이랑 2,000조국은 그것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1,450조고 내년부터 2,000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천조국은 여전히 미국밖에 없어. 그 밑에 나라들 1,000조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옛날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그때는 시진핑이 약간 먼저 기선제압을 했어요. 그때 화면들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때는 트럼프 부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자금성, 고궁 이런 거를 둘러보면서 약간 왕실의 위험, 우리는 5,000년 역사 이런 거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뭐 옛날에 어떤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로 이제 트럼프한테 역사 얘기를 많이 했어.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걸로 이제 약간 좀 이제 트럼프한테 기선제압을 했었지. 트럼프는 그때 뭐 미국이랑 해봤자 뭐 200년 역사 그거 어디다 갖다 붙여. 야 뭐 200년 역사랑 5,000년 역사 그거 뭐 약간 이런 걸로 이제 그때는 시진핑이 역사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왕조들 왕실 이런 걸로 이제 트럼프한테 기선제압을 했었고 트럼프는 그때도 그런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뭐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트럼프가 약간 이런 기선제압에 대한 준비를 별로 안 했을 때래.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워낙 이제 중국 스타일을 아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이제 기선제압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나 봐.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C-17 전략 수송기 7대가 들어갔대요. 와 7대야 7대 6대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7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2대로 갔는데 이번에 7대 3배 이상이야. 그리고 에어포스 1 2대 따로.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경계심과 불신을 가지고 온 거랑 똑같아.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뭐 이렇게 많은 장비와 경호 인력을 왜 가져오는 거야? 대놓고 그냥 불신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시에 위협까지 가지고 온 거죠. 이게 트럼프가 가기 전부터 이 전략 수송기 7대가 들어갔다. 이거부터 전 세계는 이미 난리 났어. 한국에 기사 나왔습니까 이거? 한국이 이런 기사 왜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트럼프가 들어가자마자 대놓고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경고를 날렸다. 대만 건드리지 마라. 지금 시진핑이 그럴 입장이 아니야. 근데 진짜 언론 보면 거의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한 발은 밟아놨어 이미. 한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물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한국 뉴스를 보면 진짜 약간 코미디 쇼 같아. 뉴스 앵커들 걔 병신 같아. 진짜 진짜 무슨 연극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지만 진지해. 눈빛 막 이래가지고 그건 코미디 쇼 같아. 그건 웃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보잖아. 그건 되게 위험한 방송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세뇌시키는 거야. 그 되게 위험한 방송이야. 참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는 정부도. 그리고 요번 이 미중 정상회담은 거의 미중 거래 시대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측이 쥐고 있는 카드들이 어느 정도 이게 다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고 거의 다 공개가 돼 있어. 더 이상 이제 둘이도 꺼낼 카드가 없어요. 더 이상 나 이 카드까지 있는데 하면서 뭔가 비밀이 카드 꺼낼 게 없어. 둘 다 카드가 있고 그 카드에는 다 가격이 붙어 있어. 가격표가 붙어 있을 정도로 둘 다 이제 그냥.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번 거래의 유연성은 역대 미중 정상회담 가운데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 일단 관세 이거는 미국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카드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카드가 테크놀로지, 기술 수출 통제라든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원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이거야. 미국이 원하는 중국 시장의 개방, 중국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제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있어요. 미국이 제재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들. 그게 뭐냐면 그런 기관과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든 러시아든 그쪽 지원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 카드만 봐도 이거 가지고도 정말 많은 그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는 않지만 부과 시점을 미룰 수도 있고, 관세 안에서도 수많은 종류를 나눌 수도 있죠. 어떤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상품은 면제를 시켜주고, 관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대신 중국의 특정 상품에 수입 쿼터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 미국은 이걸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카드죠. 그 다음은 기술 수출 통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엄격하게, 어떤 것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미국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AI 연산 능력, 이런 관련된
핵심 수출은 그것도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거는 분명해요. 트럼프의 카드는 거의 다 까져 있어. 왜냐하면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트럼프가 거의 뭐 이 세상을 거의 뒤집고 다녔잖아. 베네수엘라부터 이란까지 뭐 뒤집으면서 다녔잖아요. 일단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거는, 트럼프도 이제 선거 이게 물려 있으니까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국의 대규모 주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야, 석유 이제 미국 거 사. 베네수엘라, 이란 이제 니들 거기서 이제 원유 못 와. 이제 우리 거 사. 야, 그거를 진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핀셋 제거하고 이란 항구 봉쇄하고, 그걸 진짜 이 1년 동안 이거를 진짜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다 추진을 한 거야. 중국의 팔다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국의 에너지 니들이 사라.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사야 될 거 또 뭐가 있어요? 미국 항공기, 그 다음에 미국의 농산물. 이런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들, 이거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 솔직히 뭐 미국이 그런 투표하는 애들이 트럼프의 큰 뜻,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자의 이런 싸움, 이런 거를 미국 애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농부들은 농작물 많이 팔렸네, 소고기 팔렸네, 이러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간의 경제 지표와 고용률, 이런 거는 이제 곧 트럼프의 성적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는 이거부터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그건 중국인들한테 복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중국의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양고기든 소고기든 해외로 왜 수출이 안 될까? 미국산 소고기나 호주산 소고기, 뉴질랜드산 고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산 고기, 유럽산 고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통이 되는데 유독 중국산 고기만 유통이 안 돼. 왜 그럴까? 중국인들도 중국 고기 잘 안 믿을걸요? 웬만하면 수입산 먹으려고 할걸?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또 이게 있겠죠. 히토류 공급의 원활한 흐름. 이건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시진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펜타닐 유입을 막는 문제. 이것도 오래된 의제죠. 이것도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얘기가 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충돌.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란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전쟁, 이런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만 이야기도 나올 거고. 자, 요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일단 그렇다면 이제 요런 문제들을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현장 영상들을 우리가 좀 봅시다. 트럼프와 남자들. 진짜 정말 미국을 뛰어넘어 거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거의 무슨 트럼프 쫄따구처럼 다 따라갔어. 젠슨 황도 원래 안 오기로 돼 있다가 막판에 합류했다며. 그러니까 요번에 그냥 트럼프를 따라간 사람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지는 아무나 뽑아도, 이것만 여기서도 이미 중국은 지고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이런 인물이 있어요?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누구 있습니까? 시진핑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근데 트럼프가 데려간 이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외에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한 명 뽑아와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가 들어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압도하는 거예요. 여기 일론 머스크 있네요, 여기. 일론 머스크이고, 이게 진짜 리얼 현장 영상이야. 이게 뉴스에 나간 거 아니고, 이게 기자들이 원본 영상. 이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 여기 보면 저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노라 하는 장관들 다 있고, 정치인들 있고, 기업가들 있고. 살짝 헷갈려. 누가 누군지 좀 헷갈려. 전 여기 알아보는 사람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아무튼 빈센트도 있는 것 같고, 루비오 장관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또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 진짜 그 기사 쓴 사람들 이걸 보고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무슨 의전이 소홀했다,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가 오는데도 의전 그렇게 격식을 높이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걸 봐봐. 지금 여기 이거 봐봐. 이거 격식 없는 거야? 오바마 때랑 한 비교를 해봐봐.
이게 만약에 백화점이면 오바마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었어. 어? 길거리에 시민이 없다고요? 아,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그거는 사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중국은 중국 국민들한테 미국은 죄악이다, 적이다, 미국이 해외 외부 적대 세력이다 라고 세뇌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그런 중국인들을 길거리에 깔아놓으면 잘못하면 거기서 막 반미 구호 외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장소를 봐요. 저 뒤에 인민대회당이고 천안문 바로 앞에다가 여기 채팅창이 지금 중국도 반미구나 하는 사람은 뭐야? 중국이 반미인 거 이때까지 몰랐어? 뭐야 도대체 뭐? 트럼프 비스트에서 내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악수 장면부터 봐야 돼. 그래도 시진핑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게 시진핑이 되게 웃고 있어요. 시진핑 잘 안 웃어 원래. 여러분들 다카이치 만날 때 시진핑 표정 썩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진핑이 이 정도로 웃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보조개가 보여. 여러분들 다카이치 만날 때 시진핑 표정은 지금 약간 이러고 있잖아. 다카이치 만날 때는 이 표정, 이게 원래 시진핑이 제일 많이 보여주는 표정이야. 그냥 귀찮은 표정 있잖아. 눈도 제대로 안 떠. 근데 이거 봐봐. 야, 중국말로 하면 시진핑이 이 정도로 웃고 있다. 이거는 미엔즈 충분히 준 거야. 미엔즈, 체면. 그리고 악수할 때, 야, 눈웃음 치는 거 봐봐. 야. 야, 시진핑이 약간 일부러 뒤로 약간 제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끌려가려고? 또 손도 툭툭 치면서 어깨 살짝 터치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웃긴 게, 여러분들 키 차이가 여러분들 일단 키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키가 얼마예요? 트럼프 키가 186인가? 100 그 정도 되지 않아? 트럼프가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더 커 보이기 위해서 깔창을 깝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커 보이지. 근데 여러분들 시진핑의 키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 화면과 정상들을 만났을 때의 시진핑을 추론을 해봤을 때 시진핑의 키는 약 175예요 175 전후야. 그게 시진핑의 키야. 뭐 176, 77 뭐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야, 나 이거부터 빵 터졌어. 야, 키에다가 얼마나 힘을 준 거야 이거. 이거는 트럼프한테 밀리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여러분들 둘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5cm 이상 절대 차이 안 나요. 물론 시진핑이 여기서 약간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까. 여기서 진짜 너무 웃긴 게, 시진핑이 깔창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 그리고 여러분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따가 둘이 이동할 때 멀리서 찍잖아요. 멀리서 찍는데 둘 다 다리가 겁나 길어 보여요. 야, 무슨 틱톡인 줄 알았어. 야, 틱톡으로 화면 늘려놓은 건 줄 알았어. 야, 둘 다 다리가 졸라 길어. 야, 둘 다 모델 다리야. 비율이 장난 아니야? 이따 한번 봐봐요. 자, 기자들도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기자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단 중국 기자들 기본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해외 기자들도 반중 기사를 썼던 그런 언론사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진짜 이따가 보면, 자,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다리가 완전히 안 나오네. 잘렸네. 근데 여러분들 일단 키 큰 거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진핑 뭔가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차이치도 있고 왕이 부장도 있고. 시진핑 다리 겁나 길어 보여. 아무튼 뭐 중국에서 일단 서열적으로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 다 나와있죠, 그죠? 장유샤는 없습니다. 장유샤 그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군부 1위가 안 나와 있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여기 지금 육해공 군인들 다 깔려 있어. 육해공 군인들 깔려 있는 거 그 외에 육해공 남자 군인, 여자 군인 따로따로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여군이라 하면 또 뭘로 유명한데? 중국의 여군 의전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군 의전을 이렇게 깔아놨다. 중국의 여군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중국 여군 뽑을 때 얼마나 까다롭냐면 몸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몸매, 신체 비율, 몸매 사이즈 이런 거 다 봐요. 거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여군들은 몸매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인물도 좋아. 그리고 그런 애들만 다 모아놨으니까 예쁜 애들밖에 안 모여 있는 거야 여기는. 자, 악수하고 있죠 일일이. 서로 웃고 있지만 여기서 진짜 얼마나 많은, 이 웃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칼이 숨어 있을까? 어? 잠깐만, 살짝 째려보다 지나갔는데 얘 누군지? 살짝 째려보다 갔는데? 여기가 트럼프 장남인가? 야,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장 이게 의전이 단초를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중국 모든 서열 다 나와 있어요. 중국의 모든, 진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지금 여기 다 깔려 있어. 이게 의전이 소홀한 거야? 그런데 그런 기사 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사를 쓴 거야? 중국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오는데 의전 그렇게 신경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며 아까. 야, 이 정도면 이거 최고 예우 아니야? 그리고 둘 다 걸음걸이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시진핑도 보통 시진핑이 걸음걸이를 보면서 시진핑의 뭐 이런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걸음걸이 보면 시진핑도 걸음걸이에 힘이 꽤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야, 어떻게 키 높이를 이렇게 맞췄지? 야, 이거 걷는데 괜찮나 이거? 야, 진짜 진짜 약간 그러는 거 아니야? 시진핑은 키를 맞추기 위해서 깔창을 깔았고, 트럼프는 시진핑 그 친구 키 그렇게 높지 않잖아. 야, 그냥 일반 굽 신자 하고 딱 신고 나갔는데, 어라? 야, 이 새끼 깔창 얼마나 깐 거야? 어라, 이 새끼 깔창을 얼마나 깔고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트럼프 당황했을 수도. 자, 요건 이제 빨리 좀 지나가자. 여러분들 예포 봤어요? 예포 지금 저렇게 깔리는 거 봤어? 그리고 여기 애들, 여군들. 여러분들 여군들 미모 봐봐. 여러분들 여군들이 미모, 신체 비율 한 봐봐. 모델 뺨쳐요. 야, 어느 나라 수상이 올 때 여군들이 이 정도까지 의전 나온 적이 있었나? 근데 진짜 야, 진짜. 야, 여기 미국을 움직이는 힘들 여기 다 있다. 자, 이제 중국 국가도 나오고.
움직이는 사람들 한번 클로즈업 안 들어가나? 여기다. 중국을 움직이는 힘 여기다 있습니다. 야, 칼각. 중국 이런 또 군인들 칼각 이런 거 잘하지. 이게 의전이 어디를 봐서 약합니까 이게? 我董之下，中国人民解放军仪仗队热烈完毕，请您检阅。 식민제외 검별 부탁드립니다.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단촐했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디를 봐서 이게 단촐합니까 도대체? 야, 이거 최고 예고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군인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빈일수록 이 까는 초등학생 수도 달라요. 그리고 이따가 소름 끼치는 장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초등학생들 이렇게 깔아놨잖아. 얘네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 걸까? 이거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위에서 시킨 거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야, 북한이랑 똑같아. 얘네들이 뭐 알고 뛰고 있는 걸까 이거? 야, 그리고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게 신발 봐봐. 신발이 운동화가 없어. 남자는 구두, 여자는 단화야. 둘 다 남성용 구두, 여성용 구두 신고 나왔어. 운동화도 없어. 야, 이 어린 애들이 이 어린 나이부터 뭔 구두를 신어? 장난해? 이게 다 연출이야. 야, 시진핑 마음속으로 얘네 힘들겠다. 야, 빨리 지나가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전신샷 보이죠? 여러분들 전신샷 보입니까? 여러분들 시진핑 다리 길이 봐봐. 시진핑 다리 원래 이렇게 안 길어요. 여러분들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이 비율 봐봐. 몇 등신이야 이거? 야, 씨. 와, 진짜 모델이야. 와, 다리 길이 미쳤다. 야, 얼마나 깐 거야 이거? 여러분들 비율 보이죠? 트럼프 키가 190인데 트럼프는 보통 깔창을 더 넣어 신어요. 더 높아 보이게. 근데 지금 그 키에 지금 맘먹고 있다니까 거의. 근데 여러분들 시진핑 키는요 대략 175 정도로 추정이 돼요. 시진핑의 키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근데 이때까지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때까지 한 활동들,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시진핑 키는 약 175에서 180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깔창을 얼마나 깔아야 지금 이 정도까지 맞추지 높이를?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이거 뭐, 야, 이 정도면 최고 예우 아닙니까 이거?
야, 이 정도면 최고 예우 아니야? 야, 씨. 근데 왜 한국의 기사는 그딴 식으로 나온 거야? 중국이 예우를 많이 간촐화했다.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예우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이런 기사 쓰는 기레기들 누구야 도대체? 이따가 대포 쏘는 거 봐봐. 대포 겁나 쏘아. 예포라고 하죠, 그죠? 아니 뭐 미국이 어디 가서 대우 받았다라는 얘기 쓰면 뭐 어디 누구 죽어? 목숨 지키고 미국에 대한 좋은 기사를 사수하고 있는 느낌이야. 목숨 걸고 미국은 어디 가서 좋게 나오면 안 돼. 이런 지령이라도 받았나? 한국 언론들? 이거 진짜 군화 소리예요. 리얼 군화 소리야. 착착착 걸어가고 있잖아. 이거 지금 빨리 감기입니다. 빨리 감기 1.25배 속도. 와,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군 악대 걸음걸이는 달라. 얘네들은 착착 걷지 않습니다. 경보로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했어? 다시 한번 봐봐요. 경보야. 착착 걷지 않아. 살금살금. 야. 살금살금. 물론 뭐 이거 악기 연주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살금살금 걷고 있어. 여러분들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가 이런 거 각 잡는 거는 얘네들 전문이지. 자, 이거 펼쳐지네 이제. 여기서 누가 한 명 실수하면 큰일 날 텐데. 야, 이거 줄 맞춰가지고 곁눈질 하면서 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와. 자, 이제 입장하나요? 야, 여기가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통역사들 붙네. 설마 그런 얘기 하겠어? 야, 점심 메뉴 뭐냐? 시진핑 말 어떻게 중국의 과학과 악랄한 수단 한번 맛볼텨? 뭘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시진핑 제스처가 되게 커요. 보통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크게 안 하는데 제스처가 되게 크다. 통역사 실수하네. 통역사 통역할 때 이렇게 제스처 넣으면 안 돼. 말만 해야지. 통역사의 기본도 없는 새끼 이거. 야, 시진핑이니까 제스처 넣지. 네가 시진핑이야? 이 새끼 통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제스처를 넣고 있어. 왜냐면 저도 옛날에 통역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수행 통역 많이 했어요. 통역사는요, 감정이나 이런 거를 실으면 안 돼. 자기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상대방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야지.
자, 이제 들어갑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 통역사라는 이 직업이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셨나? 이것도 원본 영상이 올라온 것 같은데, 뉴스 영상 말고 리얼 영상. 이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리얼 그 회담장 안의 영상이에요. 아주 생생한. 나 이 안에 옛날에 들어가 봤어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봤어. 여기 오픈하고 학생들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어. 학생 때 들어가서 이렇게 참관했었던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 신호 터지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비즈니스니까 중국에서 내 스타링크 터지나? 체크해볼 수 있지. 야, 이거 방화벽 없이 이거 연결이 되나? 그건 뭐 CEO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트럼프 들어왔고, 시진핑 들어왔고, 각자 위치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나 회의실 크네. 뭐 이런 생각. 여기 뭐 도청 장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做一个致辞，然后请总统先生再做一个致辞。 지금 시진핑이 제가 먼저 한마디 할 테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도 한마디 하시죠 이러면서 먼저 말을 시작했거든요. 跟你在北京见面， 베이징에서 드디어 만나서 这是你时隔几 반갑습니다. 年 9년 再次 만이고 9년 만에 다시 중국을 我 오셨는데 们会面，现在可以说是 우리의 만남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다. 当前百年变局加速演进， 자, 지금 이 시대가 아주 国际 빨리 形 변화하는 势变 시대인데 乱交织， 국제 형식은 世 점점 界 더 走 빨리 到新 변하고 的十字路口。 세계는 새로운 中美两国 세상이 能不能跨越 길목 앞에 서 所 있다. 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이게 그 能不能携 얘기구나. 手应对全球挑战， 전 为 세계의 世 도전에 界赋予 우리가 更 맞서야 多的 되고 可能性。 아무튼 뭐 能不能彰显两国人民的福祉和人类前途命运，共同开创两国关系的美好未来？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共同开创两国关系的美好未来. 이게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두 나라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可 함께. 以说是历史之问、世界之问、人民之问，也是我同您作为大国领导人需要共同书写的时代大片。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거는 뭐 세계의 질문이고 온 세계 국민들이 질문이고 이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우리가 함께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될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今年是美国独立250 250주년. 我向你和美国人民表示祝 당신과 贺。 미국 인민들에게
축하를 我始终认为，中美之间的共同利益大于分歧。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공동 이익이 우리가 분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스탠스는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도 많이 났는데 우리가 절대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면 안 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부흥 이거는 함께 해야 된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中美各自成功是彼此的机遇，中美关系稳定是世界的烈日。双方合则两利，斗则俱伤。 만약에 우리가 합치면 힘이 더 커질 거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맞서면 우리 다 같이 크게 다칠 거다. 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 우리는 파트너가 돼야지. 우리는 친구가 돼야지. 절대 적수가 돼서는 안 된다. 共同繁荣， 그리고 서로 走出一条新时 윈윈으로 代 나가야 된다. 大国正 새로운 是 시대를 相 맞이하면서 서로 이 대국을 我期待 서로 잘 이끌어 总 나가야 统 된다. 先生就事关两国和世界的重大问题交换意见。 그리고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뭐 이 양국에 대한 여러 큰 뭐 방향들 의견들을 서로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 共同为中美关系这艘大船领好航，掌好舵， 중미 관계가 잘 가도록 让2026年 배의 탈을 잘 잡아야 된다. 成为中美关系继往开来的历史性、标志性年份。 자, 2026년은 중미 관계가 我就先说这么多。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마이크를 트럼프한테 넘기겠다라고. Well, President Xi,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that was an honor like few I've ever seen before. And I think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ose children. They were happy. They were beautiful. The military is obvious. It couldn't be better, but those children were amazing and they represent so much. And I know they represent so much to you. You and I have known each other now for a long time. In fact, 아무튼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게 이제 공개 담화였고 이제 비공개 담화도 진행을 했죠, 그죠? 자,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한번 봅시다. 일단 오늘 저녁에 최신 소식으로 뜬 기사들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문제. 백악관 리드아웃에 따르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데 동의를 했대요. 이게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과 중에 한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가능성.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에너지를 구매하지 않고서야 뭐 어떡할 거야? 러시아 혼자서는 중국의 수요량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랑 호르무즈 해협 거기 지금 막혀있지. 베네수엘라 뭐 이란 다 막혀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던졌던 메시지가 에너지 필요하냐 원유 필요하냐 그 원유 운송 배들 이란으로 보내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가득가득 실어서 돌려보내줄 테니까 이 얘기를 계속 했죠. 그죠? 그게 농담이 아니야. 중국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중국이 지금 에너지 바닥나요. 중국이 어떤 경제 위기가 올지 몰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에너지를 미국한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서면적으로 합의한 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어. 오가고 있고. 자, 백악관은 시진핑이 중국의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석유를 더 사는데 관심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도 이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중국의 미국 에너지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고 알래스카산 에너지가 중국의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에너지 구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중국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그 나라 운영하는 방식을 제 방송을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될 텐데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산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외신들에서는 발표를 하고 중국은 실제로 사겠지. 사면 이제 그 사는 구매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갔다라는 거를 외신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중국은 그거를 발표 안 할 가능성이 커. 왜? 중국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는 미국 원유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중국 국민들 어떤 생각하겠어? 아니 시진핑 맨날 뭐 주적이 미국이라 하면서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악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악마 주적의 원유를 사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거를 공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 지금 시진핑이 중국의 방화벽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 VPN까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잖아. 왜냐? 중국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해외 기사들을 더 차단하기 위해서. 시진핑도 어느 정도 알 거야.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중국이 고수해왔던 그런 스탠스와 다른 협약들을 많이 체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중국 인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겠어?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야. 아니 니들이 맨날 미국 욕하면서 미국이 주적이라 그러면서 지금 약간 미국한테 숙이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은 입지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볼 수 있는 기사는 아마 따로 내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펜타닐 정구체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이 백악관 리드아웃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내가 중국을 압박해서 시장을 열었다라고 말하기 좋은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좋은 포인트들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겠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하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주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시진핑 지금 숙이고 들어가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은 언론 차단, VPN 차단 이거부터 하는 거야. 어떤 기사가 나갈지 모르니까. 문서적으로 아직 합의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슬슬 나오겠죠. 내일이나 모레쯤. 내일에 나와야 될걸? 내일 나오겠지? 자, 그리고 시진핑이 던진 가장 중요한 거, 시진핑이 지금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만이에요.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맞물리는 게 얼마 전에 시진핑이 대만의 한 당대표를 만났잖아. 시진핑이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당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났잖아. 왜 만났냐? 트럼프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대만을 옹호 안 해줘도 된다. 나 대만이랑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만을 무력 통일할 그 생각이 없어 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그렇게 대만을 감싸고 돌지 말라. 내 체면이 지금 바닥이다. 이런 뉘앙스를 던지는 거야. 근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거를 막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은 위대한 국가다. 이런 표현, 이런 칭찬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만은 당연히 중국의 한 부분이다. 이거는 절대 인정 안 해주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상 저도 그렇게 생각해.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넘길 거야. 그냥 애매모호하게 계속 가져가면 가져갔지. 좋습니다. 우리는 대만 문제에서 손 뗄게요. 이거 절대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어.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잖아. 그건 트럼프한테 마이너스예요. 중국한테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으로 갈 때 대만에서 뭘 했습니까? 대만도 지금 그냥 미국한테 바짝 붙어 있어. 대만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대만은 미국에서 사온 무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할 거고 미국이 우리한테 준 무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치진 않겠지. 하지만 중국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 트럼프가 중국 방문하는데 대만에서 미국에서 산 무기들을 가지고 그 무기로 중국 해협 앞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대만은 지금 미국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만의 그 좌파 정부 있잖아. 그 시진핑이랑 만났던 그 정부. 걔도 옛날에는 완전 반중주의였어. 거의 진짜 중국 공산당을 진짜 찢어버릴 듯이 욕하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좌파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대만을 중국으로 그냥 그래 이제 대만은 중국 겁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 좌파들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건 대부분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너랑 친한 척 좀 해줄게. 나한테 떨어지는 거 뭐 없어? 대부분이 이거야.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많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든 언론을 다루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우파였다가 좌파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목적은 뭐야? 다 돈이야.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제 뭐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환대에 감사하며
이번 방문이 중요하고 양측이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양국이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오가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야기들. 그 밑에서는 이제 물 밑에서는 지금 총칼들이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실제 메시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중국과 싸움만 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싸움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싸움만 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뜻은 뭐야? 싸움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나는 중국과 싸움만 하러 온 게 아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돈 벌게 하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를 사게 만들고 이란 문제에서 중국을 끌어내겠다. 왜냐? 중국은 이란 배후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나와서 중국에서 이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끊어야 이란이 컨트롤 될 거 아니야. 이란은 지금 계속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 근데 이란 지금 기사 나오는 것만 봐도 이란 더 이상 못 버텨. 버틸 것도 없어 이제. 그런데 계속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 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국의 그런 뒷 지시가 있었을 거야. 니들 항복하지 마. 니들 계속 미국이랑 계속 지져. 계속 미국한테 항복하지 마. 그래야 니들이 우리 카드가 돼. 나중에 니들이 항복하더라도 중국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니들이 항복했다라고 해야 중국이 위상이 올라가. 그러니까 니들 아직은 항복하지 마. 이런 입김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란을 친 게 말 그대로 중국과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인데 그건 이미 목적이 달성돼 있잖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없습니다. 중국 에너지 고갈라면 중국이 제일 아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보다 중국이 아파.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중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이 1년 동안 쓰는 총 에너지에서 50%를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해. 그게 지금 끊겼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비축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그 중국 국경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로 원유가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동남아 국가 쪽, 그 파키스탄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으로 오토바이로 그 말통에다가 2통씩 담고 육로로 오토바이로 나르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가 아니라 진짜 오토바이 부대들이 저쪽에 원유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원유 그 2통 실어가지고 또 오토바이로 중국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넘겨주고 빈통 가지고 또 다시 저쪽까지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 부대들. 근데 실제로 그 오토바이 부대가 엄청납니다. 사람이.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거 지금 미친 듯이 나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인해 전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의 포인트 중에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중국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는데 중국은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중국의 14억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까딱했다가는 뭐야 이거 시진핑이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지금 하는 행동이랑 다르잖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공산당의 그 입지가 무너지거든. 그래서 미국 쪽이랑 중국 쪽 발표가 좀 달라. 미국 쪽은 일단 호르무즈, 이란 핵, 펜타닐, 시장 접근, 농산물, 에너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그리고 중국은 미국 쪽이 계속 발표하는 거는 중국이랑 좋은 대화를 나눴고 중국이 정말 많은 것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쪽 발표는요. 중국 쪽에서 나온 발표가 이거야. 미국한테 확실히 전달했다. 대만을 건드리면 니들 큰일 나. 단단히 경고했다. 한국 언론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썼네. 중국 언론들 그대로 베껴 썼네. 야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는 한 개도 안 가져오고 중국 중난하에서 발표한 것들 그대로 갖다 베껴 썼네.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발표한 게 대만에 대한 경고를 미국에 날렸다. 지들이 경고할 그게 안 되거든. 경고할 그게 없어.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우리는 미국한테 대만에 대한 경고를 날렸고 그 다음에 대국 관계의 새 모델, 전략적 안정, 에이펙, G20, 협력 우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이 얘기를 했던 거는 한 개도 얘기를 안 했어. 왜? 그 중에 한 개라도 중국이 주면 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발표한 거는 중국이 호르무즈와 이란 문제에서 우리 쪽으로 움직였다. 미국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충돌이 난다. 우리는 확실하게 경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아직 얘기할 것들이 많아. 얘기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은데 아직 안 나온 얘기가 일단 대형 관세 합의부터 반도체 수출 동제 완화 확정, 대만 관련 공개 합의,
구체적인 미국산 석유, 농산물 구매 규모, 그 다음에 보잉 항공기 주문 최종 발표, 이런 것들이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나왔어. 얘기만 어느 정도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도 발표한 것들만 우리가 듣고 얘기는 하는 건데 아직 이거를 공개적으로 협의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특히 그 에너지 구매, 미국산 에너지 구매는 백악관에서는 그걸 강조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발표를 안 했어.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중국이 그 많은 양의 에너지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어. 거기 거 안 사면 누구 거 살 건데. 베네수엘라도 어차피 미국이 컨트롤하고 이란 거는 미국이 못 사게끔 막고 있고 살 데가 없다니까.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2의 선택지가 없어. 하지만 중국은 그걸 발표하기 꺼려 하죠. 발표 못 하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요번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국 시장 개방이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이 이게 정말 불평등한 무역이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시장 개방. 중국은 지들 시장을 지들만 먹어요. 근데 해외 시장까지 중국이 먹어. 자유무역이니까. 그렇다면 외국도 중국 시장을 자유롭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다 막아버려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불공평한 거야. 맞잖아요. 중국 시장 개방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은 무조건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중국만 전 세계 시장 여기저기 거 다 먹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중국 시장 가서 자유무역, 자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중국은 그걸 다 막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잘 나가는 모든 기업들이 기술을 다 카피해가지고 중국에서 지들만의 뭔가를 만들어. 그리고 그거를 중국 14억 시장에다가 지들 기업을 풀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서 자리 못 잡게끔 막아버려. 이거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체계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중국은 아주 비공식적인 루트로 싼 값에 석유와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을 싸게 사서 쓰고 있었어요. 그게 일단 중국으로 싸게 들어가면 걔네들은 제조업 원가부터 확 싸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나라의 제조업들이 다 망하는 거야. 동남아를 포함해가지고 한국도 중국 제조업 때문에 망한 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게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불공평해요. 모든 나라들이 뭘 제조하기 위해선 제조의 기본이 석유잖아. 원유에서 이런저런 거를 추출해가지고 제조업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 모든 나라가 석유를 국제 유가로 사오는데 중국만 그 국제 유가의 50% 완전 반값에 사와버려. 그러면 이 제조업부터 제조 단가부터 게임이 달라져요. 그것도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중국도 똑같이 국제 유가 기준으로 석유를 사가야 그때부터 이 전 세계의 제조업이 공평한 게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거는 그거는 미국한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미국이 총대 메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험을 다 같이 봐. 기말 시험, 승진 시험, 혹은 시험을 다 보는데 한 명만 계속 성적이 좋게 나와. 알고 보니까 걔는 컨닝을 계속 해왔던 거야. 근데 이 컨닝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계속 걔만 좋은 성적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감독하는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야, 너 컨닝 하지 마. 똑같이 네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평하게 이 시험을 봐. 그때서야 이제 그 시험이 공평한 시험이 되는 거지. 그 역할을 맡은 게 미국이에요. 그 역할을 맡은 게 미국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오바마 때든 바이든 때는 그거를 나서가지고 안 했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나서서 하고 있는 거야. 온갖 욕을 다 처먹으면서. 그 무지한 인간들이 욕을 다 처먹으면서. 미국한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한테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는 그건 진짜 축복이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얘 트럼프 빠네, 트럼프 너무 빨아주네. 현실이 그래. 야, 트럼프처럼 지금 시진핑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통령 누가 있어? 바이든이 싸우겠어? 오바마가 싸우겠어? 누가 싸우겠어? 없다니까. 그냥 있는 팩트 그 자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원유를 사라, 시장 개방을 해라,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이 지금까지 누려온 비대칭 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컨닝을 하면서 지들만 계속 어마어마한 이익을 다 추구해왔잖아. 그것 때문에 한국 제조업, 일본 제조업, 미국, 유럽, 동남아 제조업들까지 만약에 중국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원유를 수입한다, 똑같은 가격에, 그러면 이제 제조업은 전 세계가 공평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정말 이제 값싼 물건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올까요?
장인 정신, 정말 잘 만들어낸 제품, 웰메이드 물건들을 전 세계가 다 찾아가는,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정말 많은 중국 제품들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싸기 때문이야. 걔네들이 잘 만들어서?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맞잖아. 이 정도 가격에,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요 정도 만들었으면 쓸만해.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걸 사는 거지. 중국 거가 잘 만들었는데 싸, 이게 아니거든. 요 가격이면 요 정도 하자 있어도 그래, 눈 감고 써줄게, 이거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가격이 평등해진다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그 퀄리티에 그 돈 주고 쓸까? 안 쓰지. 하지만 그때 되면 정말 진짜 전 세계의 제조업은 정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한국도 한국이 잘 만드는 것들 옛날에 엄청 많았어. 한국도 장인 정신이 있는 분야가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겠지. 특히 이제 인정받을 게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도 지들을 많이 잘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 퀄리티도 좋고 정말 잘 만드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중국한테 많이 털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복귀가 되겠지. 한국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거.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어떤 구조였느냐. 미국 시장에는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팔아치워요. 미국 상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그런데 중국 내수 시장은 외국 기업에게 완전히 열지 않아요. 특히 금융, 인터넷, 클라우드, 미디어, 통신, 전기차, 의료, 유통, 플랫폼, 공공조달 같은 돈 되는 분야 다 막아놨어. 외국 기업들 니들이 들어와서 돈 벌려고? 아니야, 들어오지 마. 막아놓고 국내 기업들한테 야, 얘네들 이거 돈 되나 본데 니들이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중국 기업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그럴 거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을 거면 그러면 중국 기업도 해외에 진출하면 안 돼. 중국 물건도 해외에다 팔면 안 되고, 그래야 공평한 거야. 그리고 중국은 각종 중국을 진출하는 회사한테 합작 회사 뭐 요구 같은 것들, 부당한 규제, 허가 안 내주고, 데이터 통제, 국산 우대 정책으로 외국 기업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까이고 들어가서 기술만 털리고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희는 미국 시장에 마음껏 들어와서 물건 팔고 돈도 벌었는데 왜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장사 못하냐, 이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잖아?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탑급 기업들이 있잖아.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확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잘 얘기가 돼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거, 특히 시장 개방, 완전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개방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하이닉스랑 삼전, 이거는 그냥 그 이외의 얘기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삼전과 하이닉스, 와, 불기둥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렇잖아. 새로운 시장이 개방됐는데 그 시장 14억 시장이야. 미국 주식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절대 그냥 아무튼. 그런데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야. 일단 중국 인구가 14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10억 이상이라 치자.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 그런 거대한 소비 시장인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보잉, 스타벅스, 맥도날드, 월마트, JP모건,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미국 기업의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치솟아 오를까, 이거야. 특히 그런 온라인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와, 씨. 특히 중국이 막아놓거나 제한해온 분야가 금융, 보험, 클라우드, 반도체, AI, 전기차,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에요. 그리고 요 분야들은 미국이 강한 분야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시장을 오픈한다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미장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만약에 진짜 중국이 우리는 시장 오픈을 전 세계한테는 안 하고 그냥 미국한테만 하겠다, 요것만 해도 미국 나스닥 미친 듯이 난리 날 거야.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 시장을 개방을 요구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역 적자 완화인데, 미국은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수입을 해요. 반대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파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중국이 그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해왔던 거야. 중국이 시장을 더 열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자동차, 항공기,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반도체 관련 제품을 더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에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요. 내가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미국 농민, 제조업자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한마디가, 이 한 문장이 트럼프 선거용 선전 멘트로는 그냥 끝판왕이죠. 요 한마디만 있으면 이제 중간 선거 끝납니다. 트럼프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술 탈취를 줄일 수 있어요. 시장을 오픈한다면. 이거는 한국한테도 좋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까지 모든 기술들, 정말 대부분의 기술들을 해외에서 훔쳐가지고, 그런 걸 훔쳐가지고 중국화 시키면서, 그거는 기사만 봐도 알잖아. 얼마나 많은 기업 기밀들이, 기업 기술들이 중국한테 탈취가 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항상 하는 수법이 그거잖아. 중국이 과거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려면 현지 기업과 무조건 합작을 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 외국 기업이 중국 들어오려면 오케이, 그러면 중국 기업을 합작을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라. 그 법인은 어떻게 된다? 중국이 51%고 외국 기업이 49%야. 절대 외국 기업한테 최대 주주를 안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익은 중국 법인이 다 가져가고, 분리할 때는 중국 법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 해외 지분을 쫓아내 버립니다. 거기에 당한 한국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합작하면서 뭘 요구해요? 그래, 자, 우리가 합작할 거니까 기술 이전을 해달라. 압박을 해요. 기술 이전 안 해주면 니들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기술을 넘겨라. 그리고 니들이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 안에다가 둬라. 그 뜻이 뭐겠어? 필요할 때면 지들이 알아서 그냥 털어가겠다는 거야. 중국 기업과 합작해라. 이런 식의 강제 조건. 근데 이제 시장 개방을 하면 트럼프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강제 조건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 시장을 열게 된다면 중국 기업 특혜를 깨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경제처럼 보이지만 핵심 산업에는 국유 기업과 당국의 입김이 강해요. 중국의 모든 돈이 되는 산업들은 다 정부가 연루돼 있고, 여러분들 마윈, 알리바바 마윈 알죠? 마윈 한순간에 사라졌잖아. 어떻게 사라졌어? 그냥 중국 공산당 말 한마디에 끝난 거야. 아무리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만큼 또 중국은 중국 기업들을 보조를 많이 해줘.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간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을 중국 기업들한테만 몰빵을 해줘. 외국 기업은 안 줘요. 그러면 중국 기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한 경쟁이잖아. 한국도 그러는 게 맞는데 한국은 중국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한국 기업이랑 똑같이 주더라. 심지어 중국 기업들한테 더 주는 데도 있어. 에이씨. 아우, 나라 팔아먹는, 아우, 씨. 아무튼 정부의 보조금, 저리 대출, 토지 지원, 세금 혜택, 공공조달 우대, 규제 차별, 이런 거를 중국은 중국 기업들한테는 다 혜택을 줘요. 근데 외국 기업이 중국 들어가면 그런 거 싹 없지. 그럼 거기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픈된다면 중국 국유 기업만 밀어주지 말고 미국 기업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라 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개방된다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훨씬 힘들어지죠. 지금까지 보호막 안에서 컸는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같은 글로벌 강자들과 같은 링 위에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완전 경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더더욱 그 시장을 외국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더더욱 시장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과연 이번에 트럼프가 시장을 오픈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면 위험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누가 분석을 해놨더라고. 중국이 만약에 진짜 시장 개방을 하면 위험해지는 게 너무 많아진대요. 첫 번째가 중국 국유 기업과 보호받던 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외국 금융 자본이 들어오면 중국 당국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셋째는 데이터, 정보, 플랫폼 분야를 열면 공산당의 감시와 검열 시스템에 구멍이 생깁니다. 중국은 모든 국민들을 다 감시하려고 하잖아. 근데 감시 못하지,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그리고 네 번째, 외국 기업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면 체제 선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 못하면 중국인들은 식견이 넓어질 거 아니야. 전 세계를 보게 될 거 아니야. 정말 진실된 세계를. 그럼 어느 순간 걔네들이 깨어나면 우리가 이때까지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조직한테 우리 눈을 가려져 왔구나. 이걸 중국 국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들 그때는 진짜 위험해지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기 살기로 시장을 개방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취하는 스탠스는 뭐냐? 계속 얘기해요. 아, 우리 시장 개방한다. 개방돼 있다니까? 하지만 핵심 분야는 닫혀 있어요. 외국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규제를 걸고. 뭔가 외국 기업이 들어왔어. 해 일단. 그러면서 지켜보다가 외국 기업이 막 이제 중국에서 막 자리를 잡아. 돈을 벌 것 같아. 막 시스템이 구축이 돼. 그때는 이제 각종 제약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몰아내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밀어줍니다. 이게 중국식 개방이에요. 문을 여는 척 하지만 열쇠는 중국 공산당이 끝까지 쥐고 있는 거. 이게 중국식 개방이에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지들도 지들 물건을 외국에다가 팔면 안 돼. 틱톡 외국에다가 유통시키면 안 되고, 막 알리바바, 테무, 쉬인 이런 것들 외국에다가 유통시키면 안 되지. 중국의 프랜차이즈들 외국에다가 열면 안 되고 그렇잖아. 그래야 공평하지. 지들은 외국 시장 다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가기 전부터 오늘이 트럼프 중국 방문 1일차잖아요. 오늘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요것만 알고 이제 정식 회담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만 봐도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 좀 됐습니까? 도움 됐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업 버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man, come on. 만찬 장면은 안 나오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같이 그 공원에 간 거.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그 중국의 티엔탄 공園이라고 알아요? 베이징에 티엔탄 공원이 있는데 그거 같이 간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만나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금까지 뭐 들었어요? 한국한테도 낙수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한국은 미국이랑 동맹국이잖아. 중국이 시장 개방하면 한국한테도 아유 씨. Great. Great place. Incredible. China is beautiful. 特朗普总统说谈得很好。 둘이 같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함께 사진 찍습니다. 방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China is beautiful. 중국 예쁘다. President, did you talk about Taiwan? 여기 지금 들었어요? 여기 지금 목소리 들었어? 대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자 질문 물었어요. 그거는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둘 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다 입을 아끼고 있지. 대만 얘기랑 나오면我们先撤，我们先撤。 야, 빨리 빼. 우리부터 빼. 중국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중국 기자들한테 빼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자. 그래도 외국 기자한테는 웃으면서 빼달라고 하네요. 그래도 외국 기자한테는 웃으면서 이제 좀 이동해 주시죠라고. Everybody going? 그리고 중국 기자들한테 야, 우리부터 빼. 빨리 빼. Where to? 여러분들 만약에 베이징에 여행 갈 일이 생긴다면 티엔탕 공원에 꼭 한번 가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야, 여기서 이제 찍히네. 둘이 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시진핑은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 도대체? 이거 진짜 뭔 얘기하고 있을까? 진짜 너무 궁금하다. 트럼프 오늘 X에다가 뭐 안 올렸어? 중국에서 X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트럼프가 X에다가 뭐 글 올리면 존나 웃기겠다. 대놓고 그 방화벽 뚫고 그냥 인터넷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트럼프 X에 뭐 올라온 거 없습니까?
希望受哪位老师的架子？都进来。 잠깐만, 얘 올렸네. 잠깐만, 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올렸는데? 트럼프 인스타에도 올렸다. 야, 중국에서 인스타 안 되는데? 트럼프 인스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걸로 보자. 트럼프 올렸습니다. 이거, 티엔 당궁yuan. 들어가서 이거 보는 거, 이거 올린 거 같아. 음악 이상한 거 깔았네. 요것도 올렸고, 또 뭐 올렸지? 이거 낮에. 낮에, 초딩 애들, 생고생 시킨 거. 그래, 어릴 때 중국 애들은 이런 것도 해봐야, 이제 커가지고, 내가 중국 공산당한테 약탈 당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라고 깨닫겠지. 요것도 올렸고, 또 뭐 올렸지?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요번에 중국이 트럼프 온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다 나와. 오바마 왔을 때 이 정도 아니었어요. 오바마 중국 갔을 때 심지어 그때는 미국이랑 중국 사이 좋을 때야. 겁나 조촐했어. 지금 이거 봐봐. 한국도 이랬다고요? 한국은 중요했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한국도 의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왠지 알아? 이게 민주주의 진영에서 처음으로 대만은 중국 거라고 인정해주러 온 거거든. CCTV에서 대놓고 막 인터뷰하면서 이거 뭐 그러니까 잘 해줘야지 당연히.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인정을 해주는 나라가 생겼는데 의전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줘야지. 아무튼 이런 것들 올라와 있는데 또 이제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엄청 올라오겠죠, 그죠? 내일 돼서 새로운 것도 올라오고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제가 또 바로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뒷골목 소식 이런 거 뜨면 또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과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무조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 그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특정 언론들, 특정 방송국의 기사들을 보면 특히 그 중에서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CCTV 혹은 한국의 말 안 해도 알지, 그지? 미친 병신 새끼나 이런 방송국들을 보면 거의 진짜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야, 이제 대세가 중국이구나. 중국은 이번에 대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완벽한 외교의 향연이었구나.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새로운 관계의 레벨에 도달했다. 어떤 관계냐? 이제 평등한 관계.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한테 뭘 할 수가 없다. 이제 완전 그냥 평등하다. 중국이 이제 외교 무대에서 대승을 거두고 미국을 굴복시켰고 미국은 쫄아가지고 대만까지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맞아요. 이런 식의 기사들이 겁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중국은 당연히 지들이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지들이 완전 압도적이다. 미국 우리한테 이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중국은 그렇다 치자. 공산당 매체에서 당연히 중국 공산당 독재니까 공산당들 잘 보이게끔 기사를 써라 하게끔 명령이 내려갔을 텐데 한국도 지령받았나? 그리고 앵커 양반들이나 기자 양반들은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언론인들이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객관성이 없을 수가 있지? 그냥 중립이라도 지키든가. 없는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스카이대야. 학벌 겁나 좋고 배울 만큼 배울 양반들이야. 안 부끄럽나 진짜?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었을 텐데. 야 20대는 아니더라도 3, 40, 50은 됐을 거 아니야. 이제 어른이라고 불릴 나이인데 어른이 그러도 돼? 니들 자식들이 니들 보면서 뭘 배우겠어? 자, 일단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제일 임팩트 있는 걸로 한 게 얘기합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다들 이거 보셨죠?
트럼프 떠나기 전에 보셨죠?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라요? 이거 못 들었어 이거? 이거 방송국에서 기사로 안 나갔나? 미국의 중국 방문단 대통령과 그 수많은 방문단들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떠날 때 중국에서 받은 모든 물건들, 선물 포함 모든 물건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오가겠어. 여기 봐봐. 여기 뭐 상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념품들 엄청 많잖아.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중국 땅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 출처가 사우디 익스팻 인스타그램 캡처래요. 설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대표단이 전용기 에어포스 원 밑에 쓰레기통에 선물을 버리고 있다라면서. 왜 버렸을까? 자, 탑승 직전에 미국 측 직원들이 큰 통 하나를 꺼내더니 모든 수행 기자와 백악관 참모들에게 중국 측이 이틀 동안 나눠준 미디어 출입증, 인민대회당 문양이 찍힌 기념핀, 중미 우호를 상징하는 국기 배치 뭐 이런 거, 기념품들, 상장들, 그리고 뭐 그림들, 그리고 일회용 해킹을 막기 위해 따로 지급된 일회용 휴대전화까지 싹 다 전부 회수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통 안에다가 싹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 그 쓰레기통에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준, 중국이 미국한테 준 우정의 배지 같은 거예요. 우정의 배지들, 우정의 기념품, 이게 싹 다 쓰레기통으로. 심지어 솔직히 버릴 거면 태우고 가져가서 미국 가서 안 보는 데서 그래도 주인 성의가 있는데, 주인 성의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이 쫄았다며, 미국이 중국한테 막 발표했다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러려면 조용히 미국 땅 가져가서 버리든가, 앞에서 쉐쉐 시진핑 쉐쉐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이런 귀한 물건 막 이러면서 가져갔어야지. 애지중지하게 그 땅에다가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국이 중국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인지 모를까? 중국은 특히 선물 줄 때, 특히 이런 국제 행사에서 선물은요, 그렇게 싸구려 선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선물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꽤 그래도 선물을 줬을 때 이 체면이 사는 선물이었을 거야. 중국은 체면에 죽고 사는 나라야. 막 이상한 거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노트를 한 개 줬어. 야, 노트 미국에 없니? 뭐 이런 노트 이따위를 줘. 맞잖아. 체면이 떨어진단 말이야. 노트를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줬을 때 뭔가 그래도 체면이 사는 그런 걸 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딱 줬을 때는 그걸 딱 받아가야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쓰거든. 그냥 대놓고 앞에다가 싹 다 버리고 왔어요. 대놓고. 이건 그냥 대놓고 앞에서 그냥 미국이 중국 싸대기 날린 거야. 야, 꺼져. 니나 가져, 새끼야. 이거야, 여러분들. 맞잖아. 조금이라도 체면을 살려주려고 했으면 가져가서 지네 나라 가서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해야지. 미국이 보인 이 행동은 우리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요. 중국이 준 선물이 정말 도청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 가능성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배지 하나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충전선 하나에 해킹 칩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시폰 하나가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해킹 디바이스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도청 장치, 해킹 디바이스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국 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려라. 이게 과연 여러분들 미국의 과민 반응일까요? 여러분들, 원래 이 정보전의 세계에서는요, 선물이 가장 오래된 침투 수단이에요. 모든 해킹, 뭐 도청 장치, 뭐든 간에 그런 정보전에 있어서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일단 중국을 고위험 정보전 국가로 본다는 겁니다. 자,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서 받은 출입증, 배지, 임시폰, 기념품을 전부 수거해 에어포스 원 탑승 전 버린 것은 외교적 모욕이라기보다 보안 프로토콜에 가깝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 측은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고, 버너폰 임시 이메일, 패러데이 백을 사용했으며, 중국 측 또는 현지에서 받은 물품은 한국에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중국을 일반 외국 방문지가 아니라 러시아급의 방첩 대상국으로 분류를 한다는 점입니다.
배지 하나, 충전선 하나, 기념품 하나에도 RFID, 위치 추적 장치, 마이크, 저장 장치, 악성 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상회담은 했지만 신뢰 회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회담에서 뭐 양국은 무역, 농산물, 항공기, 이란 문제, 대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여러 문제들을 논의를 했는데 미국 대표단이 떠나는 순간 중국에서 받은 모든 선물을 버렸다라는 거. 이거는 이 회담이 화해가 아니라 관리된 대립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뭐냐? 트럼프랑 시진핑이 웃고 서로 칭찬해주고 악수하고 이런 장면은 그냥 외교 무대용이고 실무진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죠. 입으로는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중국 물건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싹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 회담의 이중성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은 중국의 선물 외교 이 자체를 정보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중국 외교에서 선물, 배지, 의전 물품, 기념품은 단순한 호의가 아닐 수 있어요. 상대국 대표단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그 물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들고 가는지,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정보가 돼요. 이런 우려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냉전 시기에 소련의 더싱 사건이라는데 1945년 소련 어린이들이 미국 대사에게 미국 국장 모양의 목조 조각상을 선물을 했는데 그 안에는 전원도 필요 없는 수동형 도청 장치가 숨어 있었고 그 장치는 1952년에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NSA도 이 사건을 대표적인 냉전 도청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선물인데 그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야, 그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선물 자체가 가장 오래된 침투 수단이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 그 자체를 다 버렸다라는 거는 뭐죠? 이래도 미국이 중국한테 쫄았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그 체면 자체도 살려주지 않았어. 이 기사 전 세계로 다 나갔어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말 없어. 버렸다 뭐 어쩔래. 이래도 미국이 쫄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특정 방송국의 그 실시간 뉴스들이 있잖아. 그럼 그 댓글창이 있잖아요. 댓글창에 정말 한국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 야,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진짜 현실 인지 능력이 그렇게 딸리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댓글창에 뭐가 올라오냐면 팩트는 말이야 미국은 쫄긴 쫄았어.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 자, 그리고 임시폰까지 버린 이유는 뭘까? 특히 임시폰이나 번호폰은 겉보기엔 보안을 위해 지급된 장비지만 중국 내에서 사용된 순간 이미 위험물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 현지 통신망에 붙고 위치 정보가 찍히고 기지국과 접속하고 어떤 번호와 통신했는지 메타데이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설령 내용이 암호화되고 정보기관은 이런 것을 다 본다고 해요. 내용이 암호화가 돼 있어도 정보기관은 이걸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회의 직후 어떤 번호와 연결을 했는지, 어떤 기자와 어떤 참모가 같은 동선에 있었는지.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서 사용한 임시폰을 미국 본토로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서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 안에 무조건 도청 장치가 있었다란 뜻은 아니지만 중국 환경에 노출된 전자기기는 더 이상 깨끗한 장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요, 백악관 직원들의 개인 기기는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RFID 신호를 차단하는 패러데이 백에 넣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도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 대표단이 개인 기기 사용을 피하고 디지털 봉쇄에 가까운 보안 태세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부적절한 감시 의혹을 부인하며 중국에서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된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미국이 막 디지털 봉쇄에 가까운 그런 태세를 취하니까 중국이 반박하면서 야,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돼. 니들 그거 오버하는 거야. 하지마.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겼죠, 그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수행단이 사실상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후퇴를 한 거예요. 종이 문서, 임시기기, 제한된 통신, 사후 폐기. 이거는 정상 국가 간의 평범한 방문이라기보다는 적성국 또는 준적성국 방문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태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니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적
적국이야. 완전 적대 국가는 아니더라도 준적성국이야.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하면 이디알면즈도 매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선물들을 다 버리고 왔다? 그냥 중국 공산당한테 체면 한 개 안 살려준 거예요. 중국이 국빈급으로 대접을 하고 선물과 출입증과 배지를 제공했는데 미국 대표단이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보도가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이건 중국의 체면 문화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하지만 미국은 그걸 감수를 했다라는 거. 진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트럼프가 벌벌 기었다, 미국이 거기 가서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냥 처맞기만 하고 왔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미국 측은 중국의 체면보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니들 체면? 우리 그딴 거 신경 안 써. 근데 여러분들 그건 중국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이번 회담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냥 이것만 딱 정확히 이해해도 아, 이번 회담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바로 이해돼요. 중국은 대국 외교의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고, 미국은 그래도 너희는 믿을 수 없다는 보안 태세를 끝까지 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부터 중국을 이렇게까지 불신했던 건 아니에요. 생각해봐. 빌 클린턴 시대 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 그 방화벽 미국이 세워준 거야. 그러면서 그거 세워주면서도 그때 빌 클린턴이 그냥 콧방귀 끼면서 Good luck. 야, 지들이 요번에 무슨 우리 기업들한테 방화벽 세우는 걸 요청을 했대. 지들만이 정보를 밖에 못 새나가게 하려고 한대나? 그 연설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중국을 불신을 하거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미국은 계속 중국한테 뒤통수를 계속 쳐맞았어. 진짜 거의 진짜 무슨 한 번 쳐맞은 것도 아니고 계속 쳐맞았어.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이 제일 큰 뒤통수를 맞은 게 언제냐? 여러분들 솔트 타이푼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솔트 타이푼 사건이 뭔지 알아요? 중국 해커들이 단순히 기업 몇 곳을 뚫은 수준이 아니라 미국 통신망과 고위 인사 통화, 문자, 정보까지 노린 것으로 알려진 대형 사이버 첩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근 일이에요. 2024년부터 미국에서 드러난 사건인데, 중국 연계 해커 그룹으로 지목된 솔트 타이푼이 AT&T, 버라이전, T-모바일 등 미국 주요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망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FBI와 CISA는 이 해킹이 여러 통신사를 겨냥한 광범위한 사이버 첩보 작전이었다고 보고 통신업계의 보안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해커들이 일반 통신망만 본 게 아니라 미국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합법 감청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사 내부 시스템, 즉 감청 협조 시스템까지 노렸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범죄자나 스파이를 감청하기 위해 만들어둔 통로를 중국 해커들이 역으로 들여다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국의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캠프 관계자 등 미국 정치권 핵심 인물들도 표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이 사건이 미국 고위 인사와 정치 인물의 통신 기록, 일부 대화 내용까지 노출시켰을 가능성 때문에 미국 정보 당국에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작전의 범위가 미국만이 아니라 80개국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FBI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솔트 타이푼이 통신, 호텔, 교통, 군사 인프라 등 여러 분야를 겨냥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솔트 타이푼 사건,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이런 것도 가짜 뉴스라고 해봐. 특히 이 솔트 타이푼 사건 때 뭘 훔쳤냐면 가장 핵심은 통화 문자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통화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정보예요.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어느 지역 기지국에 연결이 됐는지, 어떤 번호와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이게 다 메타데이터예요. 이게 털린 거야. 이것만 있어도 정보기관은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 참모가 회담 직후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국무부 인사가 특정 기자와 언제 연락했는지, 대만 관련 담당자가 어떤 방산 업체 인물과 접촉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해커들이 일부 실제 통화 내용에도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재무부가 솔트 타이푼과 관련된 중국 업체를 제재하면서 이 해킹이 미국 통신사 침해와 고위 인사의 통신 노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었냐? 중국이 미국의 귀를 뚫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미국 자체는 정보 강국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통신망에 들어와서 미국 고위 인사들이 통신 흐름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중국이 그거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보를 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이 그거를 털어가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미국 자체의 고위 간부들이 정보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미국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 진짜 미국 좆될 수 있겠다. 중국이 이런 사건 사고를 펼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으로 간첩들이 일반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중국 들어가가지고 잡힌 간첩이 얼만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최근 기사 봤어요? 플로리다 주지사였나? 요즘 그거 기사 그냥 간단히 보고 지나갔는데, 요번에 또 뭐 어디 캘리포니아 주의 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여러분들 이 기사 다 봤죠? 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시의 시장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친중 활동을 펼치면서 간첩 활동을 펼쳐왔다고 이 기사 다들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야. 미국의 한 도시의 시장 자리에 중국 간첩이 올라갈 정도면 그 밑에 민간계에는 간첩이 얼마나 많겠냐고. 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막말로 미국도 어떤 도시의 시장이 중국 간첩인 상황인데, 한국에는 뭐 어떤 도시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좌든 우든 간에 그 안에 좀 고위직 간부가 중국 간첩이 안 될 리라는 법은 없잖아. 미국은 이 사건을 중국 국가 지원 해킹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미국 재무부는 솔트 타이푼 해킹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 4천의 쥐신허 네트워크 기술회사와 해커 잉커청을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이 업체가 중국 국가안전부, 즉 MSS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을 대체적으로 부인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마다 배후가 중국 정부로 나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믿음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이거 솔트 타이푼과는 다르게 중국 해커 사건들 중에서 볼트 타이푼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솔트 타이푼은 주로 통신망을 뚫어서 정보를 빼내는 첩보, 감청형 작전에 가깝지만, 볼트 타이푼은 전력, 수도, 항만, 교통 같은 핵심 인프라에 미리 숨어 있다가 유사시 마비시키는 교란, 파괴, 대비형 작전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요. 미국과 동맹국들은 볼트 타이푼이 항공, 철도, 수도, 항만, 파이프라인 등 기반 시설에 장기간 침투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 최근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왜 중국을 극도로 의심하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중국의 진면목이에요. 이게 중국 정부의 정말 진면목입니다. 정말로. 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중국은 정상회담장에서는 협력을 얘기하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망에 들어와 대통령, 부통령, 고위 공직자들이 통신 흐름까지 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방중단은 중국에서 받은 물건 하나하나, 휴대폰 하나하나까지 전부 의심하고 버린 겁니다. 절대 이거 과대 반응한 게 아니야. 중국은 전과가 너무 많아요. 왜? 이것도 가짜뉴스야? 이 다 있는 사건들이에요. 자, 또 재밌는 사건. 야, 한 개 풀어봅시다. 자, 5월 14일 오전에 인민대회당 동문 밖의 광장에서 환영식에서 외교 관례에 따라 양국 정상은 상대방 수행 고위 관리들과 차례로 악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열병식 하고, 뭐야? 자, 보세요. 자, 지금 악수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마코 루비오 장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솔직히 저도 이 영상을 당일날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뭐 인사하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잖아. 그중에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드라마급이다. 이게 왜냐고요? 자, 이게 지금의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라는 사람인데 중미 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루비오가 중국 공산당 눈에 어떤 인물인지는 대충 알 거예요. 이 루비오라는 사람이 중국의 신장 인권 문제, 홍콩 독립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이 가장 건드리기 싫어하는 레드라인 건드리기 전문이야, 얘가. 중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면 그 레드라인을 항상 잘라버려. 계속 건드려, 그걸. 걔가 그 전문이에요. 신장 위구르족 문제, 그 다음에 홍콩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계속 내왔던, 심지어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저한테 물어보잖아. 대륙남님 중국 가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대륙남님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마코 루비오라는 이 사람이 한 업적은 저는 그냥 뭐 그냥 일반 유튜버일 뿐이고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정도? 이 사람이 한 업적 저랑 비교하면 저의 한 10,000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 가서 잡혀갈 정도면 얘는 그냥 즉사야. 현장 총살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의 레드라인을 전문적으로 건드려왔어. 심지어 얘는 국무장관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중국 공산당은 이 루비오라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제1의 반중 세력처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루비오한테 강경 대응을 한 거죠. 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루비오가 중국에 계좌가 있었으면 그 계좌 안에 뭐 돈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그 계좌 이미 몰수당한 급이라고. 야, 입국 금지는 당연한 거고 중국 내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다 이미 몰수되고도 남았다. 그리고 이런 인물은요 중국 공산당의 기존 성격대로라면 제재 대상자는 중국 땅에 발을 반 발자국도 못 들여놔요. 하물며 중국 권력의 최고 전당인 인민대회당, 른민다호이당이야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인물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루비오는 요번 이 미중 정상회담에 루비오는 여기 와 있고 시진핑이랑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뺨치는 게 뭔지 알아요? 더 뺨치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안 나왔어. 이렇게 딱 지나갔잖아? 루비오 봐봐. 루비오 계속 봐봐. 야, 루비오 지금 트럼프랑 눈빛 교환하고 있죠? 봤어요? 루비오 지금 트럼프랑 눈빛 교환했죠? 봤어? 이때 뭘 했냐면, 여러분들 이때 뭘 했냐면, 야, 이걸 또 캐치해내야 사람들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에? 이거 누가 이제 클로즈업 해놓은 건데. 봤어요? 윙크한 거 봤어? 야, 윙크한 거 봤어 이거? 시진핑이랑 딱 악수하고 시진핑 딱 지나가고 이제 트럼프 오면서 눈 마주쳤는데, 야, 트럼프랑 윙크한 거 봤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원래 이게 이런 표현들 뭐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하잖아. 윙크 이런 거 뭐 서양 사람들 잘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윙크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루비오라는 사람은 중국이 지정한 제1의 반중 세력이고 이미 제재를 2번이나 들어간 인물이고 미국의 최고 외교 책임자이자 즉 국무장관 신분으로 중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시진핑이랑 악수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1위 인물이에요. 반중 세력 1위 인물이야. 이런 인물을 트럼프는 당당하게 데려갔고, 뭐 가기 전에 무슨 얘기 했을까? 트럼프가, 야, 루비오야, 너 가도 괜찮겠어? 너 잡혀가는 거 아니야? 루비오가, 에이, 설마요. 같이 가시죠, 형님. 가서 이제 시진핑이랑 딱 이제 악수하고 시진핑 딱 지나가니까 트럼프한테, 봤어? 심지어 이 아저씨 뭘로 유명해요? 이미 가기 전에 SNS에 이 루비오잖아. 마두로가 잡혀갈 때 입었던 이 나이키 체육복, 이거 화제가 됐었죠, 그죠? 근데 이거 그대로 입고 갔어. 이게 무슨 뜻이야?
마두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맨날 연설할 때 나 바로 여기 있어 이 미국 개새끼들아 날 어쩔 건데 나 여기 있어 와서 잡아가봐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연설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미국 맨날 연설하면서 욕하면서 막 큰소리 빵빵 치더니 잡아갔잖아. 핀셋 제거했잖아. 마두로 이거 입고 SNS에 사진 올려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니들이 나 잡겠다며. 우리가 마두로 잡은 것처럼 니들도 나 잡아봐. 그 표적의 옷, 타겟의 옷을 입은 거야. 잡아봐. 나 여기 있어. 아, 루비오라는 사람 살아있네. 야, 이게 10태토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살짝 주춤거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약간 약속하고 지나가다가 보고 딱 지나가려 하는데 다시 한번 봐 뭔가 그런 느낌. 어라 이 새끼 그냥 뭐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잠깐만 이 새끼 그 새끼 아니야? 티내지 말자. 아무튼 요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루비오가 직접 해명을 했어. 야 내가 마두로보다 그거 먼저 샀다. 이 사람이 한 해명은 그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마두로보다 이 옷을 먼저 산 사람이야. 의미 없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의미 없을 리가 없지. 야 얘네들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얘가 그거 입으면서 이거 마두로가 체포될 때 입었던 옷이라는 걸 몰랐겠어? 그냥 다 알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중국은 이걸 몰랐을까? 중국도 알아. 중국도 너무 잘 알아. 중국 방송 화면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요? 중국에도 뉴스로 나갔을 거 아니야.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어. 루비오 저 새끼 제일 반중 세력이고 저 새끼 중국 땅 밟기만 해봐봐. 저 제 1위 제거 대상이야. 그랬는데 얘 지금 밟고 지금 트럼프랑 악수까지 하고 있잖아. 트럼프란다. 시진핑이랑 악수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루비오가 그 SNS에 그 마두로 잡은 그 사진 체육복 올린 거 그건 중국 쪽에서는 몰랐을까? 중국 정보원에서는 그런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와 얘가 지금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땅 밟아가지고 심지어 밟은 게 일반 땅도 아니야. 인민대회당까지 들어와서 밟아가지고 시진핑이랑 악수하는 모습이 나간다? 와 이거는 굴욕이다. 이건 졸라 굴욕인 거지.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중국 방송, 중국 CCTV 방송에 나갈 때는 얘를 이렇게 기둥으로 가렸어요. 나 진짜 이거 진짜 아이씨 왜 이래 진짜 얘네. 와 이거 공영 방송이 진짜 이래도 돼? 와 이 코미디야 뭐야 이거. 야 이거를 이렇게 시진핑이 악수하고 있고 트럼프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딱 있고 이제 루비오 장관이랑 악수하려고 하는데 이거 기둥으로 딱 막고 있는 거 이걸 내보내네 이거. 와 자,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누가 쫄았는데. 야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이 쫄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래도 여러분들 국제 언론에서는 누가 졌다 누가 이겼다 누가 쫄았다 언론에서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 객관적인 언론도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시진핑은 뭐 누가 쫄았다 누가 이겼다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가져갔고 시진핑도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평가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래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이 자그마한 이런 짓거리만 봐도 여러분 누가 좋은 것 같아? 야 당당하면 이런 거 보여줘. 이거 중국 국민들 왜 못 보는데 이거? 윙크한 게 뭐 어때서? 야 윙크가 왜? 이거 보여줘 이거 왜 못 보여주는데? 윙크 쓱 미소 띄우면서. 야 근데 지들 방송에서는 전봇대로 가려버려. 이거 전봇대가 실제로 있었는 거야? 아니면 이거 CG로 가린 거야? 이 전봇대 약간 CG 같은데 그죠? 윙크를 왜 했냐?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윙크라는 동작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정말 의미가 다양해요. 뭐 친구 사이의 그냥 암묵적으로 뭔가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윙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낸 뒤에 득이양양한 딱 해냈어 내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약간 도발적인 유머가 담긴 행동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무슨 메시지일까? 전문가들이 평론하기에는 이 윙크는 마치 루비오가 트럼프에게 동시에 전 세계에게 이거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 얘네들 몰랐냐고. 야, 얘네 카메라 앞에 선 지가 짬밥이 몇십 년인데 이 윙크 하는 거 기자들이 못 찍었을까봐?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거 모르고 윙크 했을까? 아니야. 의미는 약간 이런 거지. 럼프 형 봤어? 예전에 나를 대대적으로 제재한다고 선언했던 이 정권이 지금은 코를 막고 나를 자기들이 가장 신성한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는 이 장면 보고 있어? 그리고 나랑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악수까지 하네? 지들이 말하는 그 중요한 레드라인, 항상 중국 하는 얘기가 레드라인, 홍시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 일어났어요? 야, 나 레드라인 넘던 애인데 야, 레드 카페 깔아주네. 트럼프 형 봤어? 야, 레드라인 넘었는데 레드 카펫으로 돌아오네. 이 대놓고 매긴 거야. 중국도 한 방 먹은 걸 아니까 이걸 씨발 그 전봇대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고.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를 다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있는 뉴스야. 요 행동 한 개로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정교하게 연출한 거대한 서사들, 레드라인, 중국은 마치 중국이랑 얘기를 할 때는 레드라인 자체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대한 서사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얘들 별거 없네. 뭐 레드라인 뭐 족밥이네. 뭐 이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국내 인민들에게 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쇠퇴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뚱성시장, 이게 뭐냐? 동쪽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떠오르면서 서쪽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은 이제 쇠퇴한다. 즉 서쪽이 쇠퇴하면서 동쪽이 일어나, 중국이 일어나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중국이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뚱성시장. 그러면서 또 중국 공산당들은 이런 메시지를 많이 풍기죠. 국경을 넘어 처벌과 제재를 가할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요번에 그거 봤어? 트럼프 돌아가자마자 또 그거 올렸잖아. 인스타에다가 그거 올린 거 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미국인을 죽이든 혹은 미국인을 죽이려고 하든 우리는 당신을 찾아낼 거고 당신을 죽여버릴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항상 하던 얘기인데 요번에 중국에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인스타에 올라갔어. 이 뭘 의미하겠어? 그러니까 미국인 보호,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자국민 보호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야. 니들이 맨날 큰 소리 하는 거, 야, 중국도 똑같이 그거 하잖아. 중국 여권. 어딜 가나 위험할 때 중국 여권을 꺼내면 뭐 다들 중국 여권 이렇게 된다고 중국 인민들한테 세뇌를 시키잖아. 그런 중국이 만들고 있는 서사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싸대기 날려버린 거예요. 이 루비오의 윙크 하나가 전 세계에 전달한 메시지는 진짜 실력 앞에서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내놓은 제재 명단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좁은 길에서 만나면 결국에는 실력이 말을 한다. 이것이 인민대회당 앞에서 중국의 중심부에서 드러난 가장 리얼한 배경입니다. You got it?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뒷골목 뉴스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공중파에서는 못 내보내겠지. 내보낼 마음도 없을 거고 맨날 뭐 이상한 거짓말 꾸미느라 바쁜 양반들인데. 자, 또 숨은 내용들 또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받은 선물들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 다음에 루비오 장관은 이 윙크, 이 두 개가 이미 그냥 중국 너덜너덜해. 이 두 방으로. 근데 이건 절대로 중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뉴스에는 절대로 안 나가겠죠. 이건 절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정말 생각 못한 거는 한국 뉴스에도 안 나온다는 거. 야, 한국 언론들은 거의 지금 중국 수호자야. 자, 요거부터 또 얘기하자. 요거 얘기해야지. 오늘 내용들이 워낙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뒤죽박죽인데.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뭐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얘기를 하면 다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천당공원.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이 한 쇼들. 왜냐하면 트럼프가 왔잖아. 트럼프가 왔는데 지금 서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트럼프는 지금 선거를 해야 돼. 민심을 사야 돼. 그것 때문에 온 거고. 그럼 트럼프가 또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왔는데 시진핑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시진핑이 이제 보여주기용, 중국 인민들이 눈을 가린용, 눈 가림용 그런 화면들, 연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한 개가 일단 천단공원이에요. 티엔탄궁유엔. 요번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데리고 이 티엔탄궁유엔으로 갔는데 천단공원, 이 티엔탄공원은 원래 명나라, 청나라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풍년과 국가 안정을 기원하던 그런 장소예요. 로이터도 이번 천단 방문을 두고 천단이 중국의 제국적 정통성과 연결되는 상징적 장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시진핑이 트럼프를 천단공원으로 데려간 것은 단순히 중국 문화 구경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어요. 이게 진짜 딱 중국의 외교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보여주기에 정말 거의 뭐 200% 맞춤돼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나는 단순한 그런 국가 주석이 아니라 5,000년 중국 문명의 계승자다. 나 지금 4년임 했어. 5,000년 역사 그 중국 문명의 계승자가 나야.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중국 인민들이 이걸 보면서 역시 시황제요. 이건 뭐 거의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중국 공산당은 그냥 현대 정당이 아니라 중국 역사와 천명 질서를 이어받은 통치 집단이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 미국 대통령도 이 오래된 중국 문명 앞에서는 손님이다. 이런 과시.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천단공원을 막 설명하면서 중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천단공원은 어떤 곳인지 알아. 그런데 뭐 요번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천단공원을 설명하면서 고대 통치자들이 이곳에서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강조를 하며 이 티엔탄공원이 중국의 화합, 공존 철학을 상징한다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항상 이 화합이랑 공존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 이 나라 저 나라에 간첩 활동 펼치면서 스파이 보내고 여기저기서 침투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화합이랑 공존 철학에 완전 어긋나는 짓들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속뜻은 더 노골적이에요. 뭐냐? 천단공원은 하늘과 황제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 공간에서 트럼프를 맞이하면서 자기 자신을 현대판 황제, 약간 이렇게 비추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이 중국 문명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나야. 이런 연출이에요. 자, 그리고 또 천단공원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풍년. 풍년이 뭘 상징하느냐? 뭐 농산물이라든지 무역 협상과도 연결이 됐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뭔가 이제 또 풍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니까 뭐 약간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좋은 수확, 무역의 성과를 바라는 상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면서 또 미국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미중 관계도 다시 풍년을 맞을 수 있다. 무역 전쟁이 아니라 안정과 수확의 길로 우리 같이 윈윈하자. 중국은 싸움보다 관리된 협력을 원한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1년에 잡히는 중국 간첩만 몇 명이야 지금. 아무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여유가 있어서 내놓은 메시지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과 수확을 절실히 원하는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 경제는 중국은 공산당들, 지금 중국 공산당들 빼고 다 못 살아요. 공산당들만 지금 연명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죽을 맛이야. 지금 중국 경제가 그래요.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첫 만남, 그러니까 트럼프의 중국 첫 방문이죠. 요번이 이제 트럼프의 중국 두 번째 방문. 그때랑 비교하면 이게 또 의미가 다른 게 트럼프가 2017년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는 시진핑이 자금성에서 트럼프 부부를 맞이를 했죠. 이번에는 천단공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2017년에 트럼프 부부가 간 곳은 자금성, 거기는 즉 황제의 권력 공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천단공원은 황제가 하늘과 연결되는 재래 공간. 그러니까 2017년에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 궁궐의 주인이다. 근데 요번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는 하늘의 질서와 연결된 통치자다. 이런 거를 약간 좀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시진핑은 국내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죠?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권력 불안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시진핑 내부에서 겪고 있는 것들, 저출산 문제, 인구 조작설까지, 인구 실종 문제, 나열할 거 많아. 뭐 장기 문제, 인권 문제, 아무튼 지금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뭔가 약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 연출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를 어디로 데려갔냐? 중난하해 안으로 데려갔죠. 여러분들 중난하해라고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야. 그리고 중난하해라는 곳은 천단공원보다 훨씬 더 민감한 장소에. 중난하해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자금성이나 천단공원 이런 데는 평소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난하해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말 그대로 중국의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중난하해 위치가 어디 있냐면 자금성 옆에 있고요.天安문 인근에 있는 아주 폐쇄된 권력구역이에요. 과거 황실의 정원이었고 지금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핵심 권력기관이 자리 잡은 그런 곳이죠. 로이터는 중난하해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중심이자 외국 지도자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은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보다 더 폐쇄적이고 크렘린보다 더 신비화된 중국 권력의 내부 공간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중난하해로 데려간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그냥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아까 천단공원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이렇게 과시를 해. 과시를 하고 이게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되게 좋은 그림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속뜻은 정말 거의 진짜 체면을 약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천단도 데려가고 나는 너를 이 중난하해는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근데 거기다가 트럼프를 데려갔잖아. 나는 너를 그냥 공식 회담장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중국 권력의 가장 안쪽, 정말 가장 민감하고 가장 폐쇄된 곳까지 너를 데리고 들어왔다. 너는 나한테 특별한 손님이다. 이 그림? 너 미국 가져가서 쓸 수 있으니까 나도 좀 중국에서 쓸 수 있는 화면들을 좀 만들어 달라.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나는 이 공간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고 여기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민감하고 제일 폐쇄적이고 제일 높은 권력의 장소인데 내가 널 데리고 들어왔다. 들어와가지고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미국 소고기, 대두, 보행기 우리 다 살 수 있다. 그쵸. 그 안에서도 시진핑이 막 지시해가지고 이 예쁜 꽃들 이거 씨앗 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트럼프 갈 때 좀 싸줘라. 만약에 싸줬으면 그것도 당연히 버렸죠. 왜냐? 실제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거 제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중국의 그 연구원 부부 스파이가 변이된 씨앗을 몰래 싸가지고 미국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한 게 그 씨앗을 만약에 미국 땅에다가 그걸 심었으면 미국의 그 곡식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하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걸 미국은 중국의 식탁의 침투라고 불러요. 식탁의 침투.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식탁을 침투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어. 모든 국민들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을 먹는데 그 식탁 위에가 다 그게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해봐. 그거 먹으면 바로 죽어. 그만큼 한 나라 무너뜨리기 쉬운 게 어디 있어. 식탁의 침투.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고 중국이 미국을 향한 식탁 침투를 굉장히 신중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은 뭐 중국산 먹거리 시원하게 수입하고 있죠. 시원하게 아주 뭐 식탁 위에 중국산 걸러내기가 힘들 정도야. 다 중국산이야. 답답합니다 진짜. 장담하는데 트럼프가 야 이거 꽃들 예쁜 꽃 이거 나중에 트럼프 갈 때 씨앗 좀 싸서 줘라 했을 때 트럼프 속으로 겁나 욕했을걸. 이 새끼 또 뭔 수작이야 이거. 씨앗?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막 속으로 겁나 욕했을걸 진짜.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거는 한 개 더 확실해요. 이 메시지는 정말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의전의 끝을 보여준 거야. 중난하해 저기 아무나 안 데려 들어가요. 저기 중난하해 저기는 정말 폐쇄적인 곳이야. 근데 저기에다가 어떤 대통령,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건 진짜 약간 진짜 그냥 의전의 끝이에요. 정말 끝! 저거보다 더 센 의전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거는 국내 선전 용어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시진핑이 트럼프를 아주 드물게 중난하해 안에 초대를 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뭐라 해야 될까? 상징적으로 서로 존중을 하는 사이다. 미중 관계 안정 이미지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권력 중심에 와서 시진핑과 걸었다. 미중 관계의 판은 여전히 베이징도 주도할 수 있다. 중국은 고립되지 않았다. 미국 자본과 미국 대통령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대중국 국민들 선전용으로 보여주기 너무 좋죠. 특히 여러분들 20일 날 또 누구 옵니까? 푸틴 오잖아. 푸틴이 오면 그때는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까지 베이징으로 온다. 줄 선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탑3 나라들이 지금 중국으로 줄 서고 있다. 보여주기 좋잖아. 내부 선전용으로는 뭐 이보다 좋은 그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이런 것들 트럼프가 분석을 안 했을까? 다 알아. 트럼프도 다 아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응했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미국 싱크탱크들 얼마나 막강한데. 자, 이 의전이 시진핑에게 아주 유리한 그림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도 응한 이유는 실용적인 거예요. 자, 트럼프는 자신이 중국 최고 권력 공간에 들어간 특별한 미국 대통령. 자기도 건질 게 있는 거야. 야, 중난하에 들어가 본 미국 대통령이 있어? 내가 처음이야. 여러분들, 정치가 원래 이런 거예요. 정치가 서로 보여주고, 트럼프도 지금 이거 투표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번에 보면 트럼프가 최대한 시진핑을 안 건드리려 그래. 특히 이런 대만 문제에서. 근데 안 건드리려고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메시지, 일단 쓰레기통에 중국 모든 선물들 때려박은 거, 거기서부터 메시지는 명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루비오 장관이 윙크한 거, 여기도 메시지 명확하고, 이따가 또 강한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튼 일단 트럼프도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챙기고, 동시에 시진핑과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할 수 있죠. 항상 트럼프는 우리 관계 좋아, 우리 오래됐고 우리 관계 좋은 사이야, 이거 친분 과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예쁘다 이러니까, 특히 실제로 트럼프가 장미를 칭찬하자 시진핑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 중국 월계 씨앗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장면, 그것도 봤죠, 그죠? 근데 그건 난 무조건 벌었을 것 같아. 그거 못 가져가. 그걸 어떻게 가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은 이거예요. 좋은 그림, 네가 원하는 그림은 찍어준다. 대신 나도 내가 필요한 그림 몇 카트 챙기고, 그 다음에 농산물, 보인기, 에너지, 이란 문제, 우리 대만 문제, 여기서는 내가 실질적 협상 카드를 챙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이미지, 오케이, 네가 중국 인민들 데리고, 네가 요즘 보니까 방화벽도 더 빡시게 세우고 VPN도 다 막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네 이미지 굳히게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네 이미지 만드는 거 내가 동참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너도 들어줘야지. 딱 이런 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시진핑이 원한 거는 문명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 흔들리지 않는 권력자 이미지,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 깊숙이 초대한 주인 이미지, 중국이 여전히 세계 외교의 중심이다. 약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해왔으니까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은 떠오르고 서쪽은 내려간다. 뚱성시장, 이거를 거의 10몇 년 전부터 계속 외쳤던 거예요. 시진핑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걸 외쳤어. 자, 요런 걸 챙기고, 트럼프가 원한 거는 특별 대우를 받은 대통령 이미지, 그 다음에 중국과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는 협상가 이미지, 농산물, 보잉, 에너지 성과를 미국에 가져가는 이미지. 내가 이거 니들 농부들, 니들이 농산물, 미국산 소고기, 보잉, 에너지, 여러 가지 미국의 대표하는 그런 산업들 내가 돈 벌어 왔다. 내 성과 내왔어. 나 투표해. 나야. 이런 화면. 그 다음에 대만과 이란 카드를 손에 쥔 강한 대통령 이미지. 여기서 또 이제 슬슬 이란이랑 대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만 얘기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 얘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이런 얘기 나오잖아. 트럼프 당선 안 되게 하려고 많은 돈을 뿌렸을 텐데, 중국이 트럼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트럼프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중국의 손자병법에 따르면 이럴 때, 막강한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맞서면 안 돼. 도망가야 돼요. 지금 시진핑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뭐예요? 지금 계속 이런, 요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하고 있는 말들, 시진핑이 트럼프는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진핑이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내려놨어. 엄청 많이 내려놨어. 지금 트럼프랑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 웬만한 거는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랑 절대 맞설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국은 이미 이렇게 마음먹은 것 같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중국이 제일 잘하는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이 있냐면 탕핑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골목에 자동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골목이야. 어떤 골목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두 차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상황을 봐서 한쪽이 뭐 이렇게 양보를 해주든가, 아니면 여기가 일방통행이다, 혹은 뭐 아무튼 뭔가 이게 뭐 한쪽이 양보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잖아. 한 골목에 두 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근데 중국은요, 여러분들, 한 골목에 이렇게 두 차가 들어오잖아. 정말 이런 것들 중국에서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해. 근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딱 오잖아. 서로 이렇게 딱 보다가 서로 양보할 그게 없어 보이잖아. 시동 꺼버리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가 진짜 이래. 시동을 꺼버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저쪽에 가서 누워가지고 담배 불 붙입니다. 저쪽 벽 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담배 불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 이 짓거리 나 남는 게 시간이야. 너랑 시간 소모전 나 절대 질 리가 없어. 난 너랑.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진핑이 쓰고 있는 작전이 트럼프를 맞춰주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딱 3년이야. 중국의 만만디, 그렇지. 중국은 느긋하게 기다려요. 3년, 그렇지. 트럼프는 임기라는 게 있잖아. 시진핑은 숨만 쉬어 있으면 시진핑 권력은 훨씬 더 길게 잡을 수 있고, 시진핑을 더 뛰어넘어. 트럼프는 3년 임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산당은 영원하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요번에 이 미국 대통령 얘 상대하기 빡세네. 그래, 얘 임기 끝날 때까지만 그냥 비비 맞춰주자. 얘 어차피 곧 죽어. 나이도 많고 임기 끝나. 우리는 조금씩 야금야금 뒤에서 갉아 먹으면 되니까 정면 충돌을 하지 마.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왜? 중국의 공산당은 영원해요. 시진핑이 내려가잖아. 제2의 시진핑, 제3의 시진핑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굳이 맞서가지고 피 흘릴 바에는 피를 왜 흘려? 그 리스크 너무 커. 시간 소모 좀 가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한테 영원하니까 우리는 야금야금 조금씩 갉아먹자. 얘네들 대통령 5년짜리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중국은요, 미국의 어느 도시의 시장직을 스파이를 앉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봤어? 30년 후, 혹은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중국이 어떤 스파이를 키워가지고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도 중국은 그런 날이 오기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중국은 100년 계획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발광하면서 지금 중국 제재하고 있는 거야. 중국을 막겠다고. 여러분들, 일본이 뭐 바보예요? 미국은 뭐 할 일이 없어? 왜 그렇게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에 맞서고 중국을 방어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 뭐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자, 이 거대한 외교 쇼에 있어서 또 숨어있는 메시지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계속 얘기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요번에 트럼프와 남자들, 정말 수많은 남자들을 데려갔죠. 그죠? 물론 뭐 미국의 정치인들도 있지만 미국의 진짜 그냥 정말 내놓으라 하는 기업가들, 금융인들 다 데려갔잖아. 근데 이것도 2017년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 2017년 당시 중국 측은 아주 높은 격의 중미 기업가 대화회를 정성껏 마련했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함께 대화회의 대회 폐막식에 참석했고, 아래에는 이제 양국 최고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소통을 하고, 비록 그때 양자 행사였지만 중국 측은 홈그라운드 외교의 의전감을 한껏 끌어올렸죠. 시진핑은 무대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중국의 광대한 시장 기회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2017년 얘기죠, 그죠? 시진핑은 이런 고위급 접대를 통해 의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자본주의 추앙을 받는 그런 느낌을 매우 즐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시장은 여전히 미국 기업가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2026년 중국 공산당은 분명히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데려온 대규모 미국 최고 기업인들을 이용해 국내외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어떤 신호냐? 봐라, 미국 자본은 여전히 중국을 떠날 수가 없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엔진이다. 이런 거를 연출하고 싶어 했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는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는 에어포스 원에서 폭스뉴스의 간판 진행자 숀 해니티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에서는 절대 보도되지 않을 그런 뒷이야기를 한 개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트럼프는 해니티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양자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갑자기 중국 측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그 내노라 하는 기업가들을 한 명 한 명씩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관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중국 관료들은 되게 깜짝 놀랐대. 이거 뭐지? 대본에 없었던 건데? 뭐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본에 없었지만 서로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 함부로 중국 공산당원들도 짬밥이, 그 눈치 짬밥이 몇 년인데 그렇다고 대놓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면서 트럼프가 다시 말했대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거물급의 기업인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인들을 사실상 기습적으로 인민대회당 회담실 안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게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혔다고 합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는 수행 기업인들을 시진핑에게 한 사람씩 소개했다라는 한 줄 글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트럼프는 뭘 했냐? 말 그대로 데려간 기업인들을 시진핑한테 소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전기차와 우주 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업인 이 사람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명맥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걸 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람,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칩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 사람, 이 사람은 세계에서 필요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융 쪽에서 뭘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소개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뭘까 이게? 트럼프의 방문 판매?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는 트럼프가 우리 기업들 좀 잘 봐주세요. 이거 판매, 이거 폰 파는 사람, 전기차 파는 사람 많이 써줘. 이게 아니야. 로로피아나님이 정확히 짚었어요. 이거 선전포고예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트럼프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또 얼마나 디테일할까? 그래서 뭘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지금 경기 침체를 침체된 지금 이 경제를 살리고 싶냐? 살리고 싶으면 그리고 니들 지금 고급 기술의 칩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목이 쪼이고 있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미국이 각종 제재 이런 거를 풀고 싶어? 좋다. 좋아. 다 좋아. 전 세계 기술과 자본의 명맥을 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얘네들 중국에 오자 하면 오고 얘네들 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얘네 지금 전 세계의 AI 칩도 거머쥐고 있고 핸드폰 시장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기차하고 우주 탐사도 하고 얘네들 다 내 사람들이다. 지금 중국 경제 침체, 중국에 지금 받고 있는 제재들 다 풀고 싶냐? 중국 그런 수많은 문제들 풀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나랑 거래해보자. 이거예요. 설마 여러분들 시진핑이랑 거기에 중국 기업가들도 다 와 있었어. 여러분들 그 영상 봤어? 중국 기업가들 줄 서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사진 찍는 거 봤어? 샤오미 회장 그렇지. 참나 진짜. 여러분 그 영상 못 봤어? 있을 텐데 그거. 여기 있네. 내 준비해왔지. 애들 무슨 사진 찍으려고 지금 레이준이잖아 맞죠? 여기서 사진 찍고 여기서 엄지척하고 막상 일론 머스크는 별로 관심 없어. 팀 쿡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젠슨 황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화제된 게 지금 여기 찍힌 여기 루비오 장관 있고 여기 지금 있는 이 종업원들 있잖아. 이 종업원들이 과연 종업원이냐 아니면 스파이냐 지금 이
얘기, 아니 스파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원들이냐.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종업원들이 눈빛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어. 그 영상 봤어요? 여기도 지금 아마 몇 커트가 나와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그 연 회장입니다. 트럼프 입장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유명해요. 여기에 준비된 식사, 여러분들 여기에서 준비된 만찬 식사 있잖아. 트럼프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트럼프 내 방송 보내. 중국 음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잖아. 트럼프 내 방송 보내. 내 구독자네. 과학과 앙랄한 수단, 크지 위헌홀. 절대 안 먹었네. 잘했네. 자, 이 정도면 이건 뭐 트럼프가 나 고문 이런 걸로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중국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 한 입도 안 먹었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난 이제 또 이제 내가 아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음식들은 트럼프가 먹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 먹는 식재료랑은 달라요. 여기 올라오는 이런 식재료들은 중국의 이런 시진핑 이 정도 급의 고위 간부들이 먹는 식재료, 그런 식재료는 완전 다른 밭에서 나와요. 완전 유기농에다가 엄청 아주 건강한 그런 식재료들. 얘네들이 먹는 음식들은 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중국 공산당의 특공 음식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쓰는 음식들은 아마 트럼프가 먹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트럼프는 그것까지 경계를 했다 이거지. 그만큼 중국에 대한 불신을 표출을 했다 이거죠. 트럼프 저번에 한국 왔을 때는 트럼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때 뭐 올라갔던 메뉴가 뭐였지? 떡갈비였나? 아무튼 뭐 메뉴 몇 개 올라갔는데 트럼프 아주 맛있게 먹었잖아 그때. 독도새우 이런 것도 올라갔었나 그때? 맞죠? 아무튼 트럼프는 여기서 식사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대놓고 선전포고라기보다는 난 거래를 하고 싶냐, 거래하고 싶으면 나랑 거래하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정도야, 니들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지, 거래하고 싶어? 나랑 거래해. 이 메시지를 그냥 대놓고 던진 거예요. 너 뭐 원해? 난 이런 거 줄 수 있어. 이 대가로 넌 뭐 내놓을 수 있어. 이거를 그냥 딱. 자, 그리고 이제 대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중국은 요번에 진짜 스탠스가 거의 이거였어요. 다 맞춰줄게. 다 맞춰주지만 대만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니들이 원하는 거 뭐 에너지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보행기도 사주고, 뭐 소고기, 뭐 대두 다 사줄 테니까 대만만은 건드리지 말라. 어떻게 보면 중국의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지금 카드가 굉장히 그냥 명확해요. 다 꺼내져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트럼프 대만 버리고 중국의 깨갱, 중국에 쫄아서 대만 버리다, 뭐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트럼프가 대만을 버렸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내가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 제가 찾아본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그런 거 못 찾았어. 자, 트럼프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사흘 전인 5월 11일 시진핑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또 대만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업가가, 대통령 트럼프가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삼아 중국 공산당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래서 대만에서 뭘 했습니까? 트럼프가 가는 날에 대만은 미국에서 사온 무기들, 그 대포들로 미사일을 중국을 향해서 쐈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이었지. 실제로 중국 땅에다가 쏜 건 아니고 중국 방향으로 해역에다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뭘로? 미국에서 사온 무기로. 그 뜻은 명확해요. 우리는 미국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간다. 미국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대만도 간절해요. 대만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산 대두와 항공기를 중국이 더 많이 사게.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도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대두랑 미국산 소고기, 보잉기 뭐 이런 거 많이 팔라고, 이제 대만에는 무기 안 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대만 팔아 넘긴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더 나가서 트럼프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여러분들, 5월 14일 회담 종료 뒤에
중국과 미국이 양측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중국의 신화통신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충돌, 심지어 충돌과 대립으로 갈 수 있으며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 이게 중국 매체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 언론에서. 중국 공산당은 늘 이런 식이죠. 최고 위급 회담에서 가장 굵은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미국 측의 입장 표명을 강요하려는 것. 근데 여기에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트럼프가 일단 그 천단 공원에서 거기서는 동문서답이었지. 대만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여기 예쁜데요, 이 공원? 그게 동문서답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의 공식 성명, 여러분들 공식 성명에서 뭐가 나왔냐? 매우 흥미롭게도 백악관이 발표한 회담 요약문에는 대만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경제협력 확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보호, 펜타닐 단속, 농산물 구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유지 문제는 모두 언급이 됐어. 그런데 유독 대만 문제만 미국의 공식 기록에는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한 거냐고? 천당공원에서 기자가 계속 물어봤잖아. 대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만 문제를 얘기했습니까?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변 뭐 이렇게 보면서 China is so beautiful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비행기 속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대만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하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냥 들어줬다. 시진핑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난 그냥 들어줬다. 대만 문제에 대해 그는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어느 쪽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줬다. 실제로 시진핑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통할 하면 대만에 파병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오갔대요.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시진핑은 그게 중국의 레드라인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냥 들어줬대. 그러니까 거기에 맞받아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거나 무기 판매는 중국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 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시진핑은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는 그냥 들었대.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아무 약속도 안 했고, 왜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뭘 하면 그 카드가 없어지는 거잖아.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 값진 카드를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더 값 비싸게 받아먹으려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야. 이건 굉장히 강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중국이랑 그런 뭐 대두라든지 뭐 소고기라든지 뭐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무기 거래를 끊는다? 여러분들, 소고기랑 대두 이런 게 무기 거래랑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미국이 대만한테 체결해주는 그 무기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발언이 있었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진핑은 대만은 중국의 레드라인이다. 대만을 건드리지 마라. 대만을 만약에 건드리면 우리는 아마 충돌이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 입장은 내가 들었다. 오케이, 알았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 약속을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난 지금 그 대만을 운영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답이 뭐예요? 지금 대만을 운영하는 사람 누굽니까? 라이칭더예요. 그러니까 대만 총통이랑 이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지. 이건 절대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중립은 어떤 거냐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중립이에요. 대만은 중국 거다, 대만은 독립국가다, 이 두 얘기를 어느 것도 하면 안 돼. 그래야 중립이야. 근데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 면전에 대고, 시진핑이 시진핑급의 인물이 대만을 건드리지 마라. 근데 지금 트럼프가 누굴 꺼냈어? 나 라이칭더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뜻은 지금 뭐다? 지금 라이칭더랑 시진핑을 같은 급에서, 난 니랑만 얘기해서는 안 돼. 나 라이칭더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중립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라이칭더를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시진핑, 나 이 얘기 알겠어, 나 들었다니까. 근데 이 얘기 너랑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만을 운영하는 라이칭더 걔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이게 트럼프가 날린 마지막 싸대기예요. 네 입장 알겠어, 알았다고. 대만 레드라인 알았어. 그래. 하지만 또 기자들한테 뭐라 얘기했습니까? 대만에 대한 정책은 우리는 변함이 없다.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야. 우리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요번에 아니야, 대만은 독립된 국가야. 여기까지는 안 갔지. 거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안 좋아지면 트럼프 투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 지금 뭐 분위기 좋잖아. 대두, 소고기 팔고, 보잉기 팔고, 에너지 팔고. 이건 내 표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강경하게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대만 믿을 거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 네 입장은 알겠는데 라이칭더랑도 이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모호하게 이 대만이란 카드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아직 이 대만이라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뭔가 큰 거를 협상할 때는 아직 안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미국이 요번에 제일 내세우는 거는 일단 미국이 또 강조하는 성과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중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끄집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국은 이란 뒤에서, 이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문제는 중국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 편에 서서 막 그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니는 나랑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도 없는데 니들은 그 에너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나서야 되는 거지. 내가 나서야 될 건 아니다. 네가 나서고 네가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란의 그 항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래야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항되면 그때 니들이 필요한 그 원유가 니들한테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같은 선상에다가 이렇게 끄집어낸 거야. 중국이 이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냥 가만 보고 있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이것까지 끄집어냈잖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오픈돼야 된다. 이거 우리 같은 의견이고, 이란 비핵화 이것도 우리 같은 의견이다. 여기까지 끄집어냈잖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아예 멸망시킬 필요는 없거든.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을 약간 미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제2강국으로 둘 수 있다면 그게 미국한테는 제일 베스트잖아.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국가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G2 중에 한 나라가 중국인데,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이렇게 자기들 편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로 확 끄집어들이면 그만큼 막강한 게 없잖아. 여러분들, 푸틴이 왜 트럼프가 가자마자 바로 베이징 간다 그러겠어? 여러분들, 푸틴 똥줄 타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이 소련을 버리고 미국이랑 붙어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떠나자마자 푸틴 베이징 바로 온대잖아. 푸틴은 뭐 기업가들 뭐 고성능 칩 이딴 거 없어. 그냥 트럼프가 온대. 여러분들, 트럼프란다. 푸틴이 온대. 푸틴은 지금 발등에. 자, 여러분들, 냉전 역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 닉슨의 중국 방문,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국제전략구도의 대재편이 있었죠. 중국 공산당은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서 소련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이 역사는 러시아인들이 뼛속에서 아주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오래된 쓴약 같은 거예요. 뼈에 아주 새겨있는 그런 쓰라린 역사죠. 지금 역사의 각본이 다시 비슷한 페이지로 못 넘어간다는 법 없잖아. 푸틴, 여러분들, 갑자기 트럼프 왔다고 푸틴 20일 날 바로 온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 나 20일 날 가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먼저 갔네? 아니야. 트럼프가 가자마자 푸틴 일주일 안으로 온대잖아. 지금 푸틴 마음속으로는 틀림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경제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관세 면제와 첨단 기술 제재 해제를 얻기 위해 다시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면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그냥, 여러분들,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지금 국제 질서는 이래요. 미국이랑 러시아가 손 잡잖아? 중국이 좆되는 날이고, 미국이랑 중국이 손 잡잖아요? 러시아가 좆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푸틴 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푸틴 KGB 출신이야. 노련한 스파이예요. 그 살벌한 스파이판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은 인물이야. 이걸 보고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중국 측의 뭐 외교 통보만 기다리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지. 푸틴은 지금 결정했잖아. 발표했어. 5월 20일. 야, 5월 20일 나 간다. 진핑이 나 중국 간다.
가면 뭘 하겠어. 이거는 진짜 그냥 대놓고 그냥 약간 야 나 맞지? 야 넌 미국한테 간 거 아니지? 너희들 미국이랑 야 무슨 얘기했어? 야 뭔 얘기한 거야? 뭐 어디까지 협력할 건데? 그리고 러시아가 낼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야 중국 니들 우리 배신할 생각도 하지 마. 야 우리가 뭐 미국처럼 CEO 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AI 칩, 엔비디아 AI 칩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게 뭐야? 야 기억해. 우리 국경 니들 국경이랑 4,200km 달하는 연결된 국경이 있다. 그거 기억해. 러시아가 꺼낼 카드는 그거밖에 없어. 러시아랑 중국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자 자기의 최강 카드는 안 꺼내고 있어. 요번에 미국도 취한 스탠스가 최강 카드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요거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선거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요것들만 잘 넘길 수 있는 적당한 카드들만 얘기 살짝 하고 최종 카드들은 안 꺼냈어. 그러니까 시진핑은 명확히 레드라인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딱 이런 거야. 대만한테 무기를 판매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죠. 계속 팔겠다 이런 것도 아니죠. 하지만 대만 쪽과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네가 나랑 딜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카드가 없다라는 뜻이야. 야 네가 지금 나한테 해주는 것 가지고 나보고 지금 대만한테 무기를 팔지 말라고 한다고? 아 그건 좀 약한데 더 좀 꺼내봐.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막강한 카드가 중국이 꺼내려면 그거는 아마 시장 개방 정도 급은 가야 대만이란 카드가 책상 위에 올라와. 근데 여러분들 미국은 당연히 알죠.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할까? 금융시장 개방할까? 중국의 방화벽 이거 풀어줄까? 절대 안 풀지. 미국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 대만이라는 카드를 계속 가져가는 거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한테 뭔가 어긋나는 짓을 했다. 야 뭐야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대만으로 갈 무기가 승인 절차까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사인만 하면 돼. 그 단계만 딱 끝나면 그 무기 지금 대만으로 가요. 근데 그것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은 사인을 한다도 아니고 안 한다도 아니야. 그러면 이 카드 얼마나 좋아. 중국이 잠깐 미국한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 야 나 사인한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야 이란 비핵화 관리 안 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안 해? 야 그딴 식으로 나올 거야? 사인한다. 이거는 미국이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정말 쓰기 좋은 카드야.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걱정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국이랑 대만 다른 점은요. 다른 점이 너무 많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한테는 겁나 든든한 방패예요. 진짜 그만한 방패가 없어. 근데 어떤 미친 새끼들 요즘 나가가지고 무슨 미군 철수 이지랄 하고 있더라? 그거 한국인들 아니에요. 그거 한국 사람들 아니야. 그거 중국한테 매수당한 간첩일 가능성이 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한국이 받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효과가 참. 야 그렇게 막강한 보험도 없어. 야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하면 일단 대한민국 청년들 군복무 기간이 얼마까지 늘어나야 돼? 북한이랑 똑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11년이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냐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제일 좋아할 사람 북한이랑 중국이야. 주한미군이 거기서 그 평택에 거기 있잖아. 얼마나 지금 거기 심장부야. 중국 바로 앞에. 근데 거기 주한미군이 떠난다? 제일 좋아할 거는 북한이랑 중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도 그렇게 많이 좋아 안 할걸? 북한이랑 중국이 제일 그냥 아예 잔치를 벌일 거야. 근데 북한이랑 중국이 좋을 짓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그거 진짜 문제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미군 기지는 거기는 미국령이야. 거기를 누가 친다? 그 미국이랑 전쟁하자는 거야 그건. 감히 누가 그걸 해. 그러니까 그만큼 든든한 보험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한국 땅의 축복인데.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어려워요 이 내용이? 자 그리고 이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르그 섬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에서 석유 노즐 주변 50야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폭격해라. 이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장군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4-5분이면 끝나요? 그거 4-5분이면 끝나는데요? 이게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이 세부 내용을 말한 것이 단지 미국 유권자들에게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죠.
이거는 시진핑을 향한 원격 경고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밀실 회담에서 트럼프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패였죠. 여러분들, 트럼프와 시진핑은 중난하의 밀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나는 5분이면 그들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야. 이건 즉 뭐냐? 네가 계속 몰래 이란을 지원한다면 우리 거래는 끝이야. 이런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 앞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진핑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녔죠. 이것만 봐도 과연 누가 쫄았을까? 누가 굴복했을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끝나고 에어포스 원이 이제 떴잖아요. 갔어. 그 가는 장면도 엄청 크게 나왔던데 보여줄게. 미국 비스트. 빨리 강조 좀 할게요. 영상이 길어. 자, 갑니다. 또 저 앞에다가 또 학생들 세워놨네. 저 죄 없는 초등학생들 저거 저 앞에다가 또 세워놨네, 저거. 아무튼 자, 이제 트럼프 갑니다. 트럼프 말하고 이제 자, 에어포스 원 탔어요. 이제 갑니다. 가요. 자, 이제 다 타고 이제 뺄 사람들 빼고 레드카펫 줬고 비행기 사다리 철수하고 밑에 뭐 군인들 다 가고 이제 비행기만 남죠. 자, 비행기 이제 비행기 뜨는 거. 자, 갑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분명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희미하게 보이죠, 그죠? 자, 근데 더 장관인 건 이 비행기 뒤에 저 배경 아예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일상 미세먼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짚고 넘어가자. 여러분들, 중국 가잖아요. 이거 일상이야. 중국 미세먼지 클래스. 그 통계 있잖아요. 중국에서 중국 공기를 마시면서 살면 평균 수명 8년 정도 깎인다고 합니다. 그 통계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는 떠났죠. 트럼프는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또 시진핑을 9월 달에 9월 20일이었나 23일이었나 아무튼 9월 달에 시진핑을 미국으로 또 초대했습니다. 시진핑이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일정 자체를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일에 푸틴이 부랴부랴 베이징으로 시진핑 찾아갑니다. 이게 뭐의 시작이냐? 이게 또 다른 전 세계 지정학적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또 새로운 페이지의 새로운 전쟁이에요. 새로운 전쟁의 서막입니다. 내일 모레 한일회담. 한일회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분들 지금 그걸 상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중국을 아예 적국으로 세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중국, 그냥 중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은 적국이다라고 그 나라의 그런 위치를 바꿔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딱 만나면 이게 또 한국의 어느 정도의 스탠스가 좀 바뀌죠. 일본이랑 미국은 지금 일본은 바짝 그냥 미국 일본은 진짜 거의 그냥 미국 바지꼬랭이 자꾸 바짝 그냥 붙어있어. 그냥 야, 난 몰라 난 너 잡고 갈 거야. 난 몰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한국은 계속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국은 계속 줄타기를 하는데 요번 요 행보는 약간 이제 좀 미국 쪽으로 살짝 좀 이렇게 기울인 줄타기가 아닌가. 일본은 아마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 일본은 참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되면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 승급이 됩니다. 일본은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마음껏 중국을 도발하죠.
여기서 뭔가 지금 여기 대만 해협 쪽에 긴장감이 조금만 더 올라와도 일본이 할 수 있는 딜들이 많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를 팔 수 있게끔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로지,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일본이 더 필요해질 거야. 중국 견제용으로. 그러면 일본한테 더 많은 무기 판매 등급이라든지 혹은 참전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높게 줄 수 있단 말이야. 일본은 아주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들, 한국 기술도 엄청나요. 알잖아. 한국도 지금 핵폭탄을 못 만드니까 그렇지. 만약에 핵무기 허락만 떨어지면 한국 금방 만들걸? 핵무기 금방 만들걸? 근데 그 금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옛날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 단 2달 소요된대. 하지만 일본은 그럴 수가 없잖아. 저도 아마 비슷한 방송일 거야. 지금 일본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와 한국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 개수 이런 것도 비교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아마 더더욱 자기 나라의 이 전쟁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아마 은근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더 불붙기를 원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아무 체결된 게, 실질적으로 체결된 게, 합의된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오고 갔지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합의된 거는 요런 게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경제예요. 양측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설치해서 품목별 관세 인하와 투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도 시사했고, 미국산 소고기 가금류 수입 문제도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고기와 시설 425곳의 등록을 5년 연장하고 추가 77개 시설 등록도 승인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소고기 시설에,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산 소고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정도만 합의 봐도 어느 정도 중국도 일단 숨통이 트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입니다. 무슨 숨통? 일단 트럼프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그런 숨통.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과 이런 딜을 이뤄내면서 미국 경제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표를 많이 얻으면 요 고비만 넘기면, 그때 만약에 미국이 또 중국한테 어떤 제재를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제일 원하는 게, 요번 이 회담에 중국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였냐? 트럼프는 그 득표율이고 지지율, 투표를 위해서고,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압박 완화. 중국은 그래도 많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청년 실업, 수출 압박이 겹쳐 있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은 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은 안정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은 미중 관계를 향후 3년 이상 안전적으로 끌고 가자는 취재의 새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3년. 왜 3년이야? 여러분들, 3년만 지나면 트럼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기서 지금 트럼프랑 어떻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거야. 트럼프가 워낙 막강하니까. 여기서 막 트럼프랑 하려고 해봤자 안 되니까 적당히 트럼프 비위 맞춰주면서 트럼프 임기 끝나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발표한 게, 협력을 주된 방향으로 하는 적극적 안정, 경쟁을 적절히 관리하는 선의의 안정, 차이를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는 정상적 안정. 이게 뭐냐? 까놓게 얘기하면, 야, 트럼프 끝날 때까지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야, 트럼프 너무 막강하니까, 야,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서 우리 가만히 있자. 여기서 트럼프가 더 제재하면, 야, 우리 진짜 힘들어지니까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서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만 우리 버티자. 왜? 트럼프는 3년밖에 없지만 중국 공산당은 영원하다. 나중에 우리가 저기 미국 선거 이런데 우리가 열심히 힘써가지고 다시 저쪽에 미국에 좌빨 병신 새끼 한 명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힘쓰면 돼. 지금은 우리가 일단 닥치고 있자. 트럼프 3년만 버티자. 이거예요. 아, 그쵸. 여러분들, 바이든도, 근데 여러분들, 이후로 미국이 어떤 정권, 좌든 우든 어떤 정권이 올라오더 중국 제재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만큼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야. 바이든도 중국 싫어하고 중국 제재했지만 트럼프만큼 못했잖아. 그게 팩트야. 맞잖아요. 말로는 제재한다.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 중국을 방어해야 된다. 말만 했지 딱히 내놓은 성과가 없잖아.
트럼프는 별의별 진짜 와씨 트럼프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중국을 어떻게 하려 그래. 중국이랑 관세 전쟁 붙었다가 야 이거 좀 약한데 야 우리 일단 휴전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베네수엘라부터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쿠바까지 중국의 팔다리 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이랑 붙잖아.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바이든 혹은 트럼프 후에 다른 대통령 과연 트럼프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제재하면 중국한테는 이제 약발도 안 먹힌다 이거야. 그동안 너무 방관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리면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중국이랑 러시아나 북한 이런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독재 체제가 세상을 먹는 날 그러면 여러분들 전 세계가 이제 다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이제 그냥 이제 닥치고 사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안 오게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지금 그 최선두에서 싸워주고 있는 게 트럼프야. 여러분들 요번에 이 회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로 이제 미국 방문단이 왔잖아. 중국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트럼프 갔잖아요. 이후로 이제 둘이 어떤 거래가 계속 나올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켜봐야 돼. 이제 과연 미국이랑 이란은 어떻게 되며 중국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다. 아무 표명을 안 했다. 난 그냥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고 야 트럼프 쫀 거 아니야? 야 트럼프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야 이제 트럼프 끝났어? 아 이제 미국도 한물 갔어? 대만 버렸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거를 보면 트럼프식 협상으로 그걸 봤을 때 대만 무기 판매 카드, 이 대만 카드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을 포기한 게 아니라 대만 카드를 공짜로 쓰지 않고 중국에게 더 비싸게,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으려는 그 태도에 계속 가지고 있잖아. 대만 문제가 지금 뭐 해결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 칠 때 뭐 트럼프가 대만 버린대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 미국이 대만한테 무기 안 판대요? 아니야. 지금 사인만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절차 다 끝났어요. 안 판대요 누가? 그런 얘기도 없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국이 미국한테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은 레드라인이라 선 넘지 마라 라고 경고했다. 이 표현 자체가 웃겨요. 여러분들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은 미국한테 경고를 할 그 짬밥이 안 돼요. 뭔 자꾸 경고를 했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도 기사에서 막 중국은 미국한테 경고를 날렸다. 중국은 여유가 있다. 미국이 쩔쩔매고 있다. 미국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지 진짜. 그래 병신 새끼들 진짜. 중국은 미국한테 경고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안 돼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 야 국방비에다가 2,000조를 투자하는 사람이랑 중국 얼마나 투자하니 중국? 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여러분들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게 중국은 미국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만약에 중국이 여유가 있고 힘이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국제 상황이 중국이 우위 포지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국제 회담에서는 우위에 있는 나라는 안정을 애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요번에 보면 진짜 중국이 안정 제발 안정 이거를 거의 미국한테 구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우위에 있는 나라다 안정을 그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내세운 핵심 단어가 건설적 전략 안정이에요. 아까 여기에 안정 저기에 안정이랑 말을 미친듯이 끼워 넣었어. 그러니까 즉 뭐냐, 중국이 지금 원하는 거 승부가 아니라 안정이 뭐냐, 시간 끌기, 완충지대, 예측 가능성. 왜? 트럼프는 3년 남았어. 3년만 일단 버텨보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중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중국 편을 들어줄 만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끔 어마어마하게 힘을 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는 버티고, 야 다음 대통령에 힘써보자. 공산당은 항상 알거든. 뭘 알아? 공산당은 영원하지만 트럼프는 3년이다. 이제 3년 남았다. 시진핑이 내려간다? 다음 시진핑이 또 올라올 거예요. 참고로 시진핑은 1953년생이고 트럼프는 1946년생이에요. 둘이 7살 차이야. 트럼프가 7살 형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트럼프가 먼저 죽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왜냐하면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자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야. 시진핑이 계속 연임을 한다면 트럼프가 죽어도 시진핑은 계속 중국 주석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더 좋아지는 거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더 나빠지지 말게 미국이 원하는 거 적당히 들어주면서 우리 트럼프가 끝날 때까지만 좀 버텨보자. 이겁니다. 쫄긴 누가 쫄았을 것 같아? 누가 쫄았습니까? 이제 누가 쫄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진짜 여러분들 이 방송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상한 방송들 보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이 방송 진짜 요번 이 방송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푸틴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중국 갑니다. 그때 과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정말 진실된 세상 돌아가는 예의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이상한 채널 구독하지 마시고 꼭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요즘 한국 언론들 심해요. 너무 심해.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어요?